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유튜브 우리 성남페르마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센 C단계 삼각함수 마지막 단원이죠 오늘. 그래서 오늘 이제 센 C단계 다시 여기 이제 센 C단계 우리가 이제 마지막 단원인 결국에는 뭘 하냐? 삼각함수 활용 쪽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같이 C단계 문제들을 조금씩 풀어보도록 합시다. 그쵸?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일 처음에 많이 등장하는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많이 적용되는 게 이제 사인 법칙이라던가, 그쵸? 그 다음에 엄밀히 말하면 이게 제2 코사인 법칙이긴 한데, 우리가 이제 코사인 법칙들을 이용해서, 그쵸? 여기에 나온 딸린 개념들까지 활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C단계에 있는 문제들을 오늘 하나씩 풀어보는 그런 예쁜 시간들을 갖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827번 문제로 그냥 바로 이제 이야기가 들어갈 건데, 827번을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에 만나서 도전해봤던 친구들이 일단 갖춰야 될 것들을 먼저 좀 안내를 해드리면은, 일단 827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인 법칙을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이 사인 법칙이 바로 쓰기에는 조금 난해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사인 법칙을 쓰려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외접원이라는 게 존재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이 문제에 나와 있는 원은 외접원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 원 말고 또 다른 외접원을 생각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 이따가 문제 풀면서 다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것들이 당연한 얘기겠지만은, 우리가 호의 같은, 우리가 호의 길이에 대한 우리가 원주각과 중심각의 각의 크기가 우리가 이제 몇 배가 차이가 난다? 2배가 차이가 난다 라는 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문제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원이 하나가 이제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원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A, B를 지름으로 하고 있더라. 그래서 여기가 이제 A고요. 그 다음에 B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원의 중심을 O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반지름만큼 더 연장해서 만들어진 선분을 우리가 이제 BC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거죠. 그래 놓고 우리가 점 P를 반원 위쪽에 하나 잡아준 다음에 이 P와 A와 C를 이렇게 연결을 해서 우리가 하나의 삼각형을 만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일단 원 문제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 주는 포인트들이 우리가 이제 반지름이고, 그럼 요 두 개의 반지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선분 BC끼리의 길이도 서로 어떻다? 같다라는 걸 우리가 활용해서 문제를 풀자 이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여기 C부터 P까지의 길이를 갖다가 우리 보고 뭐라 그랬냐면은 나타낸 것을 표현하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한테 제공된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원의 반지름인 OP의 길이랑 OA의 길이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갖다가 우리가 알파라고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O라는 점과 그 다음에 PC와 원의 연장선에서 만나게 되는 우리가 요 점이 Q가 되겠죠. Q라는 점이 이루어지는 각의 크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더라? 베타라고 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얘를 사실은 별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들을 게 아니라, 그냥 주어져 있는 조건 하에서 우리가 누구의 길이를, CP의 길이를 삼각 B를 표현해서, 삼각 B를 이용해서 우리가 표현을 해주세요. 이런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일단 이 길이를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셔야 되는 건데, 이 길이를 표현을 하셔야 되는 건데, 일단 여러분들이 처음에 우리가 뭘 써야 되냐면, 요 2번 개념을 사용을 해주는 거야. 반원에 대한 원주각, 길이가 같은 호에 대한 원주각과 중심각의 크기인데, 요 문제 풀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필수로 필요한 게 바로 뭐냐면은 보조선이다 이거지. 그래서 P와 B를 우리가 있는 하나의 선분을 그어주시면, 실제로 요 호에 대한 중심각이 알파이므로 우리가 요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를 얼마라고 할 수 있다? 2분의 알파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반대로 또 요 호에 대한 우리가 이제 중심각의 크기가 이제 뭐가 되는 거니? 베타가 되다 보니까 요 호에 대한 우리가 뭐가 되는 거야? 원주각의 크기는 또 얼마라고 세팅을 할 수 있다? 2분의 베타라고 이렇게 세팅을 할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게임이 끝났습니다. 지금 이 원의 반지름이 우리가 얼마라 그랬냐면은 1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요 길이를 1이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요 사인 법칙이 요 삼각형에 대한 외접원, 그쵸? 우리가 이제 외접원에 대한 개념으로 쓰는 게 아니라 어떤 삼각형에 대한 외접원의 개념으로 써야 되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삼각형, 엄밀히 말하면은 PBC에 대한 외접원에서의 우리가 뭘 해줘야 되는 거야? 사인 법칙을 갖다가 적용시켜야지만 이 문제가 풀리더라 이거지. 또 무슨 말이냐? 사실은 이 PBC라는 삼각형을 갖다가 우리가 외접할 수 있는 삼각형은 원은, 그쵸? 우리가 주어진 그림에서의 원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PBC를 동시에 지나는 원은 또 다른 원이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얘에 대한 사인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요 원이 이거에 대한 사인 법칙을 풀 때 방해작용을 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고, 그걸 여러분들이 엄밀히 제거를 해주고 풀었을 때 조금 더 이제 편안한 풀이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뭐 게임이 끝난 게, 여기가 이제 2분의 알파니까는 요 각의 크기는 당연히 우리가 파이에서 180에서 2분의 알파를 뺀 각이 될 거고, 그럼 사인 법칙에 의하면 사인 2분의 베타분의 1이라는, 그치? 사인 얼마? 2분의 베타분의 1이라는 요 길이랑 누구랑 똑같아야 되는 거냐면은 PC라는 길이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길이 X로 세팅을 한다면 사인 파이 마이너스 얼마? 2분의 알파분의 X라는 것과 서로 동일하더라. 그럼 이제 우리가 X를 표현을 해야 되는데, 사인 180에서 여러분들이 2분의 알파를 예각 취급해서 각변화를 한다면 이 친구는 여전히 뭐가 되더라? 사인 2분의 알파가 될 것이고요. 그 사인 2분의 알파를 우리가 이쪽으로 넘겨주게 된다면 이 친구에서 우리가 사인 2분의 알파라는 값이 나와서 X라는, 한마디로 우리가 선분 PC의 길이는 사인 2분의 베타분의 2분의 알파라는 것을 뜻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827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직접 첫 번째 보조선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그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 보조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주각과 중심각이 2배 차이 난다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각들을 표현한 뒤에 우리가 새로운 삼각형에 대한 새로운 삼각형에 대한 외접원에 우리가 뭘 해주면 되는 거야? 사인 법칙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827번 문제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보조선을 잘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 자, 828번으로 또 넘어갈게요. 이제 828번 같은 경우는 이제 정사면체고, 사실은 이제 기하를 저랑 같이 트는 친구들은 이 정사면체에서 제가 이제 입체에서 이제 단면화라는 거에 또 중요성도 같이 계속 강조는 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뭐 얘를 단면화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일단 문제를 봅시다. 삼각함수 파트 보니까 지금 328번에서도 정사면체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사면체를 그냥 우리가 하나 그려본 거지. 그래서 정사면체가, 아이고, 어머. 다시, 자, 정사면체를 보니까 정사면체가 하나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등장을 하고 있는 건데,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점 A에서, 그쵸? 선분 AB에 내린, 아닌가? 잠깐만. 그쵸? H에서 모서리 AB에 내린 수선의 발을 P라고 하고, AC에 내린 수선의 발을 Q라고 하자. 이게 뭐냐면, 요 A라는 점이 있는데, 이 점을 갖다가 이 정사면체의 밑면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서 내가 H라고 표현을 한 거야. 그리고 요 H라는 점을 선분 AB 쪽에다가도 우리가 수선의 발을 하나 긋고요. 그랬을 때 내린 수선의 발을 우리가 P로 이야기를 하고, 또 H라는 점에서 선분 우리가 AC 위에 수선의 발을 내려서 또 수선의 발을 내린 점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자? Q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 보고 뭘 구하라 그랬냐면은 QH라는 요 선분의 길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처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볼까 이제 생각을 좀 했는데, 그래요. 지금 우리가 뭐라고? 아니구나, 그게. 미친. 그게 아니라, 수선의 발이 아니라, 병신 새끼. 저게 아니라, 지금 H가 이렇게 있고, H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은, 우리가 선분 AB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린 걸 P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AP랑 동일한 길이만큼, 한마디로, 요 길이만큼, 그쵸? 같은 길이를 갖는 CQ의 길이를, 요 길이를 우리가 연결을 해서 연결한 요 점을 갖다가 우리가 Q라고 했을 때 지금 HQ라는 요 친구의 길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네요. 그럼 요 문제 이제 어떻게 풀어져 나가시면 제일 편하냐면은 A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고요. 그럼 B와 H라는 연장선을 통해서 우리가 요 삼각형만을 바라보자 이거지. 근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정사면체의 꼭지점에서 우리가 한 밑면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면은요, 실제로 우리가 요 길이가 서로 다 어떠냐? 같더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친구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되는 거고, 지금 한 모서리의 길이가 1인 정사면체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실제로 여기에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면 요 길이는 2분의 1이 될 것이고, 여기의 길이는 1대2대 루트 3이라는 특수각을 이용해서 2분의 루트 3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우리가 무게중심과 일치함으로 2대1로 내분하는 점이 됨을 알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인 2K는 전체 2분의 루트 3이라는 길이의 3분의 2만큼을 차지하고 있는 3분의 루트 3이라는 길이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이 삼각형의 면을 갖다가 뺄게요. 여기를 A로 보고요. 여기를 H로 보고 얘를 B로 본다면 이 길이가 현재 3분의 루트 3이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한 모서리의 길이가 1이라는 걸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럼 피타고라스를 쓰게 되면은 전체 1의 제곱에서 3분의 1을 뺀 3분의 2의 루트를 씌웠으니까 3분의 루트 6이라는 친구가 우리가 이 친구의 높이가 되는데, 그때 여기에서 수선의 발을 우리가 이지랄로 내렸을 때 이 길이는 여러분들이 닮은 비를 이용해서 여기의 길이를 구할 수 있지 않겠냐 이거죠. 그쵸? 그럼 이게 어떻게 돼? 뭐 요 길이의 제곱은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라고 보면 되는 거니까 요 길이의 제곱이 얼마가 되는 거냐 하면은 9분의 6이 되는 거고, 약분을 했을 때 3분의 2가 되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얼마가 되더라? 3분의 2가 되더라.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요 길이 제곱은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라는 우리가 중학교 때 공식을 이용해서 여기의 길이가 현재 얼마가 되고 있더라? 3분의 2가 되고 있더라. 그러면 지금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여기의 길이는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 3분의 2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부분의 길이는 아까 이 부분의 길이와 동일한 우리가 3분의 루트 3이라는 걸 알고 있을 때 현재 지금 이 친구의 길이를 구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뭘 이용을 해주면 되냐? 지금 요 삼각형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은 지금 어떤 얘기가 되냐면 여기에 있는 요 파란색 선분과 요 선분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쪽에서에도 각의 크기가 세타가 되기 때문에 저 친구의 삼각형을 또 내가 뽑아낸다면 여기가 Q가 되고 여기가 C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뭐 H가 되고 이 친구의 길이가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길이가 될 건데 결국에는 CH의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 3분의 루트 3이 되는 거고 CQ의 길이는 얼마가 된다? 3분의 2가 되고요. 그때 요 끼인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한다면 요때 세타에 대한 코사인 세타의 값이 결국에는 여기에 세타를 의미하므로 우리는 얼마가 된다? 1분의 3분의 루트 3이 코사인 세타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기서 우리가 HQ라는 친구의 길이를 갖다가 X로 한다면 두 변의 길이와 우리가 끼인 각에 대한 코사인의 값을 알 수 있으므로 이걸 갖다가 저희가 J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X제곱은 그쵸? 이 친구의 제곱 얼마? 3분의 1과 이 친구의 제곱 얼마? 9분의 4와 마이너스 2 곱하기 2의 곱인 9분의 얼마가 되는 거니 이게? 2루트 2에서 얼마를 곱하면 된다? 코사인 세타인 3분의 루트 3을 곱한 게 결국에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길이의 제곱이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실 수가 있겠네요. 맞나요? 네.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AP의 길이가 3분의 2고요. 그 다음에 요 길이가 3분의 2고 요게 3분의 얼마다? 루트 3이고 그래서 끼인 각의 크기에 대한 코사인 세타의 값이 1분의 3분의 루트 3이라는 거를 이용해서 J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QH의 우리가 길이를 구해주면은 되더라.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쟤를 구하시면 되는데 저기 이중근호가 나오나? 잠깐만 828번을 보시면 지금 제가 뭘 잘못했나? AH의 길이는 3분의 루트 6이 되는 게 맞고 그쵸. 3분의 루트 6이 되는 게 맞고 그러면은 CQ의 길이가 코사인 세타인데 요거를 정리를 하시면 요게 9분의 3 더하기 4니까 7이고 마이너스 조금 이상하네. 왜 안 나오냐 답이? 잠깐만요. 우리 AP의 길이 여기가 3분의 2가 되는 게 맞고 AP의 길이가 3분의 2가 되는 게 맞고 이 길이도 3분의 2가 되는 게 맞고 이 친구가 3분의 루트 3이 되는 게 맞고 그러면은 QH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을 텐데 그러면 세타의 값은 코사인 세타의 값은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돌겠네. 개망신인데 왜 이러지 이게? 1이고 여기가 이제 얼마예요? 3분의 루트 3이고 그러니까는 코사인 세타는 1분의 3분의 루트 3이 됨으로써 1분의 3분의 루트 3이 됨으로써 3분의 루트 3이 되는 거고 그럼 코사인 세타 3분의 루트 3 되고 이 친구 되고 이 친구 되는 거니까 여기가 미안해요. 여기가 어떻게 되는 거니? 얘 곱하기 얘 하면 9분의
2루트 3이네요. 미친. 그래서 얘하고 지우고 9분의 4가 되니까는 그게 x의 제곱이 나와서 x의 값이 얼마가 되더라? 9분의 3에 우리가 루트를 씌운 거 3분의 1의 루트를 씌운 거니까는 루트 3분의 1이 돼서 우리가 x의 값은 3분의 루트 3이 된다는 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건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걸 나중에 이제 기하에서 단면화라 그러는데 실제로 부분들을 잘 쪼개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평면으로 본 뒤에 각각에 대한 필요한 정보들을 구해주는 게 요 문제의 목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828번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이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거 829번으로 또 넘어가 보자. 그래서 829번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제 또 얘도 제2 코사인 법칙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같이 봅시다. 일단은 어떤 원이 하나가 있다고 쳤고요. 829번입니다. 829번 보시면 일단은 원이 하나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원의 중심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반지름의 길이는 2인데 점 P가 하나가 있어요. 그쵸? 점 P는 어쨌든 얘가 뱅글뱅글 돌고 있는 상황이고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에 점 하나를 A라고 잡고 그 다음에 우리가 OQ의 길이가 얼마가 되느냐 하면은 F세타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문제의 시계는. 그 다음에 PQ의 길이는 항상 얼마가 되더라? 2루트 7이 되더라 이거죠. 그랬을 때 요 세타는 어딜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반지름 OA와 OP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가 이 상태에서 선분 OQ의 길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그걸 가지고 OQ의 길이를 F세타라고 할 때 여기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어라? 3분의 파이를 집어넣어라 이거니까 사실은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뭐 어렵게 볼지도 말고 F세타에다가 3분의 파이를 집어넣었다는 거는 세타가 우리가 60도일 때를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몇 도가 되는 거야? 3분의 파이. 한마디로 60도가 되었을 때 이 선분의 길이 구하라는 얘기나 똑같은 거죠. 그럼 다시 얘기하면은 얘는 그냥 편안하게 굳이 어렵게 해석하지 말고 얘가 2고요. 얘가 이제 2루트 7인데 이때 끼인 각의 크기가 60도더라. 그랬을 때 우리 보고 F 3분의 파이라는 친구는 여기에 있는 선분의 길이를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친구의 길이를 우리가 x라고 한다면 제2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2루트 7의 제곱인 7, 4, 28 맞나요? 7, 4, 28은 우리가 2의 제곱 4에다가 x의 제곱, x제곱에 마이너스 4x 곱하기 코사인 몇 도를 해주면 되는 거냐면 60도를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얘는 2분의 1이 되는 거니까 2x가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시면 x의 제곱에다가 빼기 2x를 하고 28을 1로 넘기면 마이너스 24는 0이 되므로 요걸 인수분해를 통해서 우리가 x 플러스 6, 마이너스 6과 x 플러스 4의 곱으로 얘를 우리가 본다면 x의 값은 얼마가 된다? 6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때 F세타의 값, F 3분의 파이의 값, 이 선분의 길이는 얼마가 된다? 6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끝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딱히 어려운 거는 전혀 없고 그냥 제2 코사인 법칙과 문제의 해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접근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829번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보고 830번으로 또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830번 문제는 830번 문제를 봅시다. 슉슉슉슉슉. 1시간은 보는 거 아니야 너네 지금? 그거? 네? 시험? 1시간은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다 봤어? 거의 다 됐어? 2문제는 알았어. 100문제? 두 문제. 알았어요. 오케이. 또 830번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840번은 뭐냐? 우리가 정사각뿔이죠. 밑면이 이제 정사각형이고요.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뭐가 있냐면, 요걸 우리가 그림에 보이는 대로 좀 그립시다. 그림에 보이는 대로 그리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밑면이 정사각형으로 하나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정사각형인, 우리가 이제 밑면이 정사각형인 사각뿔이 하나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쵸? 만들어져 있는데,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가 모서리 OD 위에 같이 보자. OD 위에 한 점 P를 잡아서, 그쵸? 우리가 A와 C라는 녀석의 꼭지점과 이었을 때 생기는 빨간색 두 선분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자. 그랬을 때 이걸 가지고 우리 보고 코사인 세타라는 친구의 무슨 값과 최대값과 그 다음에 무슨 값을 최소값의 합을 구하세요 이런 얘기네요. 자, 그럼 봅시다. 일단은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2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쵸? 그럼 이 세타의 값에 따라서 코사인 세타의 값은 어떻게 바뀌냐면 이 각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럼 이 각은 도대체 어떻게 변하냐 이거지. 말 그대로 P의 위치에 따라서 각들이 계속 변하지 않겠냐 이거야. P가 만약에 이쪽에 있다면 뭐 각이 이런 각을 이루고 있을 거고 세타의 값이 이쪽에 있다면 이런 값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P의 위치에 따라서 각이 변한다는 얘기고 한마디로 P의 위치에 따라서 코사인 세타가 변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점 D로부터 P까지의 거리를 X라고 세팅을 한다면 X 값이 결국에는 P의 위치를 결정하는 거고 그 P의 위치에 따라서 코사인 세타의 값도 변한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하자? 코사인 세타의 최대와 최소를 구해 나가자라는 우리가 분위기로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은 어떻게 해주면 되냐? 일단 여러분들이 얘도 우리가 세 개의 선분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 만들게 되는 이 삼각형은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보시더라도 이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일단은 코사인 세타 중에서 일단은 요 변의 길이는 밑면이 정사각형인 대각선의 길이니까 2루트 2가 하나가 나왔다고 치고 그 다음에 요 변의 길이가 이제 2가 나왔다고 친다면 사실 여러분들 요 한 변의 길이와 요 한 변의 길이를 요 삼각형의 제2 코사인 법칙, 그치? 두 변의 길이와 우리가 끼인 각의 크기를 알 때의 제2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는 거니? 이 각의 크기를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쵸? 그러면 먼저 우리가 요 변의 길이와 요 변의 길이를 통해서 그리고 코사인 세타와 그걸 통해서 2루트 2라는 걸 만드셔야 되는데 먼저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이 친구가의 각의 크기를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겠네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일단 아셔야 될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각의 크기를 그럼 또 하나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럼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 사실은 여러분들 60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도 2고 여기도 2고 여기도 2기 때문에 이게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60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이 빨간색 선분 하나의 길이를 갖다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세모라고 한다면 그 친구의 제곱은 x의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2의 제곱 4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하기 2 곱하기 x인 우리가 마이너스 4x의 코사인 60도인 2분의 1을 곱해서 실제로 그 세모의 제곱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됨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요 세타라는 친구가 어떤 식으로 얘를 갖다가 요 삼각형만 한번 뽑아보자. 그럼 이 삼각형을 뽑으면 이 삼각형이 예를 들어서 이런 우리가 관계가 나온다고 치면 여기의 길이가 이제 2루트 2가 될 거고, 그쵸? 여기의 각의 크기를 우리가 이제 세타라고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길이가 결국에는 이제 세모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그때 코사인 세타를 구하라고 이야기를 했다 이거지? 그럼 우리는 이 삼각형 내에서의 제2 코사인 법칙을 한 번 더 사용하는 거죠. 그럼 2루트 2의 제곱 8은 이 친구의 제곱인 얘 더하기 이 친구의 제곱인 얘에다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가 2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8이 되겠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얘 제곱에 얘 제곱을 더해야 돼. 그럼 그거의 2배가 되고 마이너스 2 곱하기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니까 다시 이 친구의 제곱이 돼서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에 대한 코사인 세타가 결국에는 뭐가 되더라? 이렇게 우리가 8이 되더라. 그래서 이걸 만족시키는 코사인 세타라는 친구의 최대와 최소를 구해주세요 이거죠. 그럼 일단은 요 친구들 먼저 이항을 다 시키면 마이너스 2x의 제곱 더하기 4x에서 여기에 8과 8이 지워진과 동시에 요 친구를 또 좌변으로 이항시켜서 우리가 나누어 준다면 마이너스 2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되고요. 요게 결국에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코사인 세타가 될 텐데, 그쵸? 우리가 여기에 마이너스 2로 분모와 분자를 나누게 된다면 이 친구는 x제곱 마이너스 2x가 나오고 이 친구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나오지 않겠냐. 그럼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코사인 세타의 최대 최소값의 코사인 세타는 결국에는 우리가 이 친구를 상징하고요. 그럼 이거의 최대 최소는 여러분들 1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분의 마이너스 4의 개념을 갖다가 도입을 하게 되면은 그쵸? 우리가 얘가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럼 이 코사인 세타의 값의 최대와 최소는 x의 값이 결정을 하는 거고 그 x의 값은 우리가 0보다는 커야 되고 2보다는 어때야 된다? 작아야 된다. 즉 우리가 요 안에서의 x의 값이 0과 2 사이라는 거를 이용한다면 결국에는 이 친구가 최대 최소 되는 거를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냐? 구해줄 수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결국에는
x의 값이 0도 되고 2도 되는 거네. 이렇게 이렇게 된다고 쳤을 때 우리가 이 2차 함수는 축이 1인 2차 함수를 상징하는 거고 0이 여기 있는 거고 여기가 2가 있는 거니까 0을 집어넣었을 때 4가 되면은 결국에는 얼마가 되는 거냐 하면은 마이너스 1이 돼서 0이 되어서 최대값은 0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소값은 여기다가 1을 집어넣게 되면은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는 건가요? 최소값은? 그래서 최대와 최소를 우리가 구하셔서 이 둘의 합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거를 밝혀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막상 풀이라니까 제 생각보다는 조금 길어졌는데 제2 코사인 법칙을 이쪽 삼각형에서 한번 만들어주고 우리가 그걸 통해서 지금 요 이등변 삼각형에 대한 제2 코사인 법칙을 한 번 더 쓴 뒤에 그리고 만들어진 정리된 코사인 세타가 x라는 우리가 나왔던 임의의 값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가지고 그리고 x값의 범위가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전체 코사인에 대한 최대와 최소의 값을 구해 나가는 게 이 문제의 풀이 과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830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제2 코사인 법칙 2번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는 걸로 이렇게 매듭을 지을게요. 됐고요. 어렵네. 시간 어렵네. 별로 복잡하네. 맨날 시험 보는 거야 이거 너네? 네. 잘 푸냐 그럼 다현이 너는? 되게 존나 외워가는 거 아니야 그냥 막? 졸라 못 봤어 저번에? 살짝 기아 같네요. 여기 기아 쪽도 도형 쪽이 많이 나오네요 지금. 오케이. 약간 기아 쪽에서 써먹던 스킬들 막 발휘해도 괜찮겠는데 이 문제 풀 때? 괜찮아요. 제가 다음 시간에 기아 하는 친구들은 정사면체만 한번 우리가 정사면체 파헤치기 뭐 이런 거 한번 할 거거든. 정사면체 존나 해야 돼 이제 기아하면. 그때 한번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기아는. 자, 그 다음 거 이제 831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요건 또 뭐냐? 몰라요. 자, 지금 원이 두 개가 서로 있는데, 원 두 개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한 원은 이렇게 작고 귀여운 반지름이, 한 변의 길이가 5인 우리가 정삼각형을 갖다가 외접하는 외접원이 하나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원은 뭐냐면은, 한 변의 길이가 얼마냐 하면은, 우리가 8인. 한 변의 길이가 8인, 한 변의 길이가 8인. 우리가 정삼각형을 외접하고 있는 또 다른 외접원이 하나가 이렇게 나왔다 이거지. 왜 이래 이게 외접원이. 그쵸, 외접원이 이렇게 하나가 나왔다. 아닙니다. 다시 그립시다. 이거 너무 아닌 것 같고 다시 보자. 다시 원이 두 개가 있는데 원이 하나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다른 원이 하나가 이렇게 있는데 이 원에는 한 변의 길이가 5인 정삼각형이 내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큰 원에는 우리가 한 변의 길이가 8인 정삼각형에 내접하고 있더라. 근데 결국에는 뭘 구하라 그랬냐면은 우리가 이쪽 원의 중심과 이쪽 원의 중심, 두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하세요 라는 얘기를 한 거야. 그럼 얘를 이제 어떻게 할까? 보니까 제가 지난 시간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삼각형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외접원의 중심인 외심과 내심과 무게 중심이 모두 다 일치한다는 성질을 알고 있죠. 그쵸? 그래서 정삼각형의 외심이 얘고요. 여기 외심은 얘인데 얘네들의 무게 중심도 각각의 정삼각형의 외심과 일치한다는 성질을 가지고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푸시면 되냐면 피타고라스를 이용하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 여기에 수선의 발을 내리고요. 보조선이 또 중요하죠. 여기에 수선의 발을 내린다면은 사실은 이게 바로 뭐냐면은 정삼각형의 한 변이 아닌 반변 길이의 합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이 정삼각형이 한 변의 길이가 5라 그랬으니까 요 길이를 2분의 5라고 놓고요. 그 다음에 요 길이를 우리가 4라고 얘기한다면 전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우리가 이제 거리의 합은요 2분의 우리가 13이 되겠죠. 그럼 이제 2분의 13이라는 요 친구 하나에다가 우리가 이 선을 그대로 위로 올려준다면 직사각형으로 하나 표현을 할 수 있고 그때 요게 바로 뭐냐? 직각삼각형이 되더라. 그럼 요 직각삼각형에서 요 변의 길이는 여전히 우리가 2분의 13이라는 거 알 수 있고 결국에는 요 길이를 알면 되지 않겠냐? 그럼 도대체 요 길이는 뭐 어떻게 구해줘야 되겠냐 이거죠. 그럼 이 길이 구하는 거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한 변의 길이가 5인 정삼각형에서 한 밑변의 길이를 절반은 2분의 5가 되니까 실제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2분의 우리가 5에다가 2분의 루트 3을 곱해준 게 높이가 될지언데 그 높이의 2대 1의 내분점이니까
전체에 얼마를 곱하면 된다? 3분의 1을 곱한 게 아하 어디의 길이가 되는 거냐면은 요만큼의 길이가 되는구나.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우리가 전체 어떻게 표현하자면은 이 정삼각형의 높이가 얘가 4니까 얘가 4루트 3이고 4루트 3의 2대 1로서 그치? 우리가 3분의 2를 갖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가 이제 4루트 3이야 4루트 3의 전체의 3분의 1만큼을 차지하는 게 여기의 길이다. 그럼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길이는 요만큼의 길이가 되는데 요만큼의 길이는 전체 이 길이에서 여기서 구했던 요 길이를 제껴주면 되는 거고 그럼 그 길이는 12분의 5루트 3이 되겠네요. 그럼 이 친구를 우리가 12로 통분하기 위해서 12분의 16 루트 3이니까 12분의 11 루트 3이 바로 이 친구가 되는 거고요. 결국엔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에다가 더해서 루트를 씌워준 게 우리가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고 우리는 그거의 제곱을 구하라 그랬기 때문에 4분의 169 더하기 그 다음에 얘가 얼마가 되는 거니? 12의 제곱 144분의 이 친구 제곱하면은 121 곱하기 3이니까 363이 되나요? 이렇게? 더럽지? 그쵸?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하시면은 이 친구가 이제 얼마가 나오는 거냐 하면은 144가 되려면은 4, 32, 6, 4, 24. 그럼 여기다가 또 36을 곱해야 돼요. 아, 졸라 더럽네. 이게 약분도 안 되나? 4, 9, 36, 3, 요거 잠깐 정리를 해보시면은 다 더하면 9니까 3으로 약분 되겠네? 3, 42, 3, 8에 24. 3, 42, 3, 8에 24. 121. 그러면 이거는 121은 11의 제곱이니까는 여기서는 더 이상 되는 게 없는 것 같고 그럼 얘는 48분의 여기다가 12를 곱해서 더해야 되니까 48분의 121 더하기 12 곱하기 169가 되는 거네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하시면은 우리가 이제 얼마가 되냐면은 160 곱하기 12 해주시면은 9, 28, 6, 22, 3 요게 238에 169가 되면은 1728에 뭐야 이게 121 해주시면은 1849가 돼서 이걸 갖다가 48로 나누시게 되면은 4, 4, 4, 8에 32, 4, 46 안 되니까는 얼마 되는 거냐 이게 잠깐만요 계산이 안 나오네. 이 친구가 2분의 13이고 그 다음에 외접원의 중심이 나와서 이 친구를 구해주시면 되는데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해주시면 어쨌든 답이 나오고요. 지금 얘가 문제를 보니까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문제를 쭉 풀어버리긴 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또 무슨 이야기를 했냐 하면은 무슨 이야기를 했냐 하면은 이 길이를 구하기 이전에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또 얼마라고 우리한테 제공을 해줬냐 하면은 7이라는 것도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줬네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쵸? 그래서 7이고 여기가 이제 8이고 여기가 5라는 이야기를 해준 상태에서 우리 보고 이제 이거에 대한 길이를 구하라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제 생각에는 그냥 저렇게 푸셔도 답은 그대로 나와서 우리가 저 7이라는 거를 이용을 안 해도 문제는 그냥 쭉쭉 풀릴 것 같기는 한데 그쵸? 얘는 지금 우리가 이제 사인 법칙이라는 거를 고려해서 또 문제 푸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서 일단 이렇게 해서 먼저 풀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우리가 사인 법칙으로 푸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걸 그냥 문제를 그냥 풀면 되겠지 하고 풀어놨는 결과인데 얘는 사인 법칙을 이용한 문제풀이를 좀 우리가 그럼 같이 한번 보셔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뭘 해줘야 되냐면은 얘 같은 경우 이제 사인 법칙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뭐 이것도 뭐 크게 뭐 이야기할 게 있나? 잠깐만요. 지금 우리가 구하라는 게 이 길이가 아니라 이 길이를 구하라는 건데 그쵸? 이 길이를 구하라는 건데 이 길이를 구하라는 건데 그러네. 짜증나네. 잠깐만요. 저 길이를 구하라는 거고 제가 푸는 방법하고 조금 틀린 것 같아요. 사인 법칙하고 코사인 법칙을 써야 돼가지고 이게 그러면은 이 친구를 구했다고 치고 좀 애매하다. 잠깐만 요게
여기에 대한 가격 크기를 구하고. 이걸 어떻게 하셨냐면은요. 그냥 이 교재 문제풀이 자체는 그냥 저처럼 이렇게 뚝뚝 잘라다가 문제를 피타고라스로만 푸는 게 아니라 보조선을 이렇게 이용한 것 같아요. 원에서 반지름이 중요하니까 얘를 우리가 반지름이라고 놓고 얘를 우리가 이제 큰원의 반지름이라고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이 친구의 길이를 구하세요로 본 건가 지금 이게? 잠깐만요. 그쵸? 이 친구의 반지름을 놓고 이 친구의 반지름을 놓고 그래서 만들어진 건데 잠깐만요. 이게 이렇게 풀면 안 되겠구나. 저처럼 어떻게 가야 될까? 봅시다. 181번이 첫 번째 원 반지름 구하는 거 문제가 아니고 두 번째 원 반지름 구하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 저 친구는 제2코사인 법칙을 우리가 이용해주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잠깐만 이렇게 하셔야 되겠는데 잠깐만 요게 이제 죄송합니다. 이게 일단은요, 먼저, 일단은 요게 이제 작은 원의 반지름을 제가 R1이라고 놓고요. 요 큰 원의 반지름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R2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시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풀이에서 이제 초점을 맞춘 거는 뭐냐 하면은, 보조선을 이용해서, 잠깐만, 그림이 지금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상하다. 잠깐만. 얘를 저렇게 풀어도 되는데 문제는 그래요. 그냥 이렇게 풀게요. 여기를 이제 그러니까 이 문제 나온 대로 풀면 이게 R1이고 이게 R2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아까 삼각형의 무게중심하고 외심내심이 다 일치한다는 것 같고 원의 반지름을 구하는 건 그닥 큰 일은 아닌데 여기서 이제 이 반지름을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구하겠다 이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인 A분의 A가 그치? 외접원에 우리가 반지름이니까 사인 60도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2분의 루트 3이니까 결국에는 R 값은 루트 3분의 5가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한 변의 길이가 5인 정삼각형에 우리가 뭘 구하자는 거야?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자는 건데 사실은 이렇게 구하시나 여기를 2분의 5로 놓고 전체 높이는 여기에 2분의 루트 3을 곱한 4분의 5 루트 3인데 거기에 전체 맞죠? 여기가 이제 오면 여기가 2분의 5죠? 그럼 정삼각형이니까 여기는 여기에다가 이제 루트 3배를 해주면 2분의 루트 3이구나 2분의 루트 3인데 그 중에서 3분의 얼마만큼 차지해? 2만큼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 친구가 3분의 5 루트 3이 되고 이 친구도 유리화를 하면 3분의 5 루트 3이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저처럼 푸는 거나 아니면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푸는 거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는 건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요 우리가 R1이라는 반지름의 길이를 갖다가 3분의 얼마다? 5 루트 3이라고 이렇게 세팅을 하나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R2라는 친구도 우리가 뭐 굳이 사인 법칙을 이용한다면 이때 한 변의 길이가 8인 거고 그때를 R2로 둔다면 우리가 얘가 루트 3분의 8이 되는 거고 그러면 루트 3분의 8이 결국에는 뭐가 되는 거다? 우리가 큰 원의 반지름이 될 거고 얘는 3분의 8 루트 3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여기의 길이 요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가 된다? R2인데 요 친구가 8분의 얼마다? 3분의 얼마다? 8 루트 3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j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여기에 가게 크기를 알면 요 크기를 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알다시피 요 친구가 지금 몇 도니 하면은 30도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여러분들이 30도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정삼각형에서 우리가 이제 무게중심하고 얘를 연결하면 내심하고도 일치하니까 가계 이등분선이 돼서 그럼 지금 우리는 뭘 해주면 되냐? 전체 여기도 30이고 여기도 이제 똑같이 30이 되는 거야. 여기 30, 여기도 30. 그럼 요만큼의 가게 크기만 우리가 5하고 7하고 8이라는 걸 이용해 갖고 실제로 우리가 7의 제곱 49는 5의 제곱 25에다가 8의 제곱 64에다가 2 곱하기 5 곱하기 8 곱하기 코사인 x를 통해서 우리가 x를 구하면 되는데 이 친구 계산하시게 되면 이제 얼마가 되냐면은
89가 되니까는 40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80이 돼서 코사인 x가 2분의 1이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예각 중에서 2분의 1을 만족하는 값은 얼마가 되는 거냐 하면은 60도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얘가 60도, 여기가 이제 30도, 30도니까 코사인 120도와 요 우리가 외접원의 반지름 두 가지를 가지고 요 변의 길이를 얘는 구했다라고 이야기한 거고, 저는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잘라서 구한 거고, 그렇게 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다 가시는 게 뭐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이걸 굳이 제2 코사인 법칙을 두 번이나 써가면서 풀어야 될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냥 어떻게 해주면 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에다가 각각의 우리가 무게중심을 이용해서 우리가 높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두 거리의 차를 가지고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쵸? 뭐 굳이 저거를 제2 코사인을 두 번 써가는 거는 조금 비추라고 합니다. 세인에서는 이렇게 풀라 그랬는데 씨발 마음에 안 드네. 자, 83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간만 졸라 빨리 가네. 30분이면 찍을 줄 알았더니 이제 5문제 풀었다. 5문제. 자, 832번 볼게요. 오늘 공부해. 다현이는 832번 봐. 앉아서. 너는 할 거 없잖아. 자, 832번 보자. 어딜 가? 못 가, 이 새끼야. 11시야? 알았어. 갈 사람들 알아서 가시면 됩니다. 자, 832번 봅시다. 이번에는 뭐냐? 한 변의 길이가 2루트 3이고 각비가 120도인 마름모 내부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같이 봅시다. 이제 우리가 이제 마름모예요. 마름모.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그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 마름모가 있는데, 여기 이제 한 변의 길이는 얼마다? 2루트 3이다. 다현아,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지. 그쵸? 그리고 내부에다가 우리가 어떤 한 점을 잡았는데, 그 점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한 거냐 하면은 마름모의 내부에, 그쵸? 우리가 두 개의 변의 길이는 2가 되고요. 2가 되고, 두 변의 길이는 이제 2가 되는 거고, 둘 다 2로 일정하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이등변 삼각형이고, 그때 요 각의 크기가 각각이 30도, 여기도 몇 도? 30도가 되게끔 우리 보고 뭘 잡았대? 2라는 점을 갖다가 세팅을 했더라. 자,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상태에서 우리가 또 뭐라고 했냐 하면은 F 점 G는 변 BC 위에 있도록 얘를 왔다 갔다 이렇게 이게 요 상황을 움직이면서 요 점을 우리가 왔다 갔다 할 때 요 각의 크기를 우리가 세타라고 하지. 그쵸? 그래서 얘를 이제 알파벳으로 보시면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고요. 여기가 C고요. 여기가 이제 D가 되는 건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기니지 중에서 진입判별을 하세요 해서 확답형 문제가 되겠네요. 그래서 먼저 BFE라는 각의 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BFE가 뭐냐? 결국에는 우리가 요만큼의 각의 크기를 이야기하더라 이거지. 근데 문제는 요 각의 크기는 이제 몇 도가 되는 거예요? 120도가 되는 거고요. 그럼 요 각의 크기도 이제 몇 도가 되는 거야? 우리가 120도가 되겠지요. 그 상태에서 그러면은 요 각의 크기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 삼각형 내에서 다 더한 게 180이 돼야 되니까 60 마이너스 세타가 돼야 되는 거고, 그럼 이 60 마이너스 세타와 30을 더했을 때가 바로 누가 되는 거야? 각 BFE의 크기가 되고, 이 BFE의 크기는 90 마이너스 세타다라는 게 기억을 통해서 참이라는 게 확인이 되더라. 그래서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대로 각을 갖다가 세팅을 해서 문제를 풀면 기억의 값이 항상 일정함을 알 수 있겠죠. 그럼 니은으로 넘어가 봅시다. 니은은 뭐냐면은 BF의 길이가 뭐라 그랬냐면 4사인 세타다 이거야. BF의 길이가, 이 길이가. 그럼 이 길이가 도대체 4사인 세타라는 걸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는 거냐? 그리고 세타는 사실 어디 있어? 엄밀히 말하면 이쪽에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타를 가지고 여기의 길이가 이제 4사인 세타라는 걸 우리가 이용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풀 수 있는 가장 조금 효율적인 방법은 이게 이제 마름모고 이쪽에 있는 선분을 연장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우리가 수선의 발을 내리는 거지. 그럼 여기가 지금 2루트 3이고요.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60도가 되겠지. 그럼 요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 1대1의 루트니까는 이게 얼마가 되는 거야? 이게 2루트 3이니까 여기는 루트 3이 되는 거고요. 그쵸? 1대2니까. 그래서 요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냐? 3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쵸? 연장선을 내려서. 그랬을 때 어쨌든 지금 요 녀석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는 건데, 그럼 요 녀석의 길이를 어떻게 구할까요? 세타라는 친구는 여기에 있는 거고, 그치? 지금 세타라는 친구가 여기 있는 거고, 이걸 어떻게 구했는데 기억이 안 나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은 또 여기에다가도 보조선을 하나 이렇게 넣어봐. 수선의 발을 이렇게 넣는 거야. 이렇게. 그쵸? 이렇게 넣으시면은요, 그러면은요 지금
잠깐만. 여기 길이가 얼마니 지금? 2라고 했지 문제에서. 그럼 여기 길이도 얼마야? 2라고 이야기를 한 거지. 코사인으로. 그러면은 요 길이 구할 수 있지 않겠어? 네. 왜냐면 여기다 수선의 발을 내리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루트 3이니까 여기가 2 루트 3 되는 거 아니야? 여기가 1이니까 여기가 루트 3이니까 이게 2 루트 3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럼 이게 2 루트 3이고 여기가 세타니까는 요 길이가 우리가 뭐가 되냐면은 2 루트 3 사인 세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네. 그쵸?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BF의 길이를 구하라고 이야기를 한 거잖아. 그러면은 결국에는 BF의 길이를 우리가 X라고 하면은 여기는 60도니까 X 사인 60도가 이 친구 돼야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럼 이 친구는 X 곱하기 사인 60도인데 사인 60도가 얼마냐 하면은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거네. 그치? 그럼 루트 3하고 루트 3이 지워지니까 2를 1로 넘기면 X는 몇 사인 세타가 되는 거야? 4 사인 세타가 되니까 니은도 뭐가 되더라? 참이 되더라.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어. 구했을 때 어. 저 B 각이랑 어? 그 사인 세타 쓰고 이게 얼마지? 이게 2루트 3이었나? 네. 그 다음에 2루트 3인데 얘기해봐. 그리고 세타랑 세타랑 FB가 없구나. 네. 그러니까 여기를 그러니까 여기 2루트 3이잖아. 네. 여기가 이제 세타잖아 지금. 잘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세타잖아. 그럼 여기가 이제 2루트 3이고 여기가 이제 세타니까는 이 길이를 우리는 뭐라고 보면 되냐면은 얘분의 얘가 사인 세타니까 사인 세타 곱하기 2루트 3으로 놓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2루트 3 사인 세타 놓은 거잖아. 그럼 이건 2루트 3 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 사실 이 길이를 어떻게 또 표현할 수 있냐면 이 길이를 x라고 했을 때 x 사인 60도라고 봐도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x 사인 60도는 x 곱하기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엔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x의 값은 뭘로 일정하다? 4 사인 세타라고 우리가 항상 표현해 줄 수 있지 않겠냐 이거지. 괜찮겠어요? 그래서 니은도 뭐가 되더라? 참이 되더라. 그럼 이제 디귿은 뭐가 되는 거냐? 자, 디귿은 지금 선분 B2의 길이가 항상 일정하다는 걸 구하라 그랬는데 B2의 길이가 도대체 어떻게 일정한 거냐? 지금 B2의 길이는 너네들이 알다시피 선분을 긋게 되면은 뭐 이 길이가 되는 거 아니야? 이 길이가 항상 이렇게? 맞죠? 그럼 해보자고요. 그냥 약 빨고 이럴 때는 문제 풀 때 너네들이 알다시피 이거는 사실은 진짜 그냥 일반 센 문제뿐만 아니라 수능에서도 계속 이지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확답형 찬거지 풀 때 얘가 참이면 이거 이용해야 하는 거야 보통. 그럼 이게 참이니까 이 길이가 얼마라고? 4 사인 세타잖아. 이 친구가 얼마야? 2잖아.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이제 기억에서 60 마이너스 세타라고 했잖아. 그럼 이거 두 개 더하면 90 마이너스 세타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저기 제2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여기가 이제 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 친구가 이제 니은에서 얼마라고 얘기했냐면은 4 사인 세타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우리는 지금 이 길이가 일정한 거를 물어본 건데 또 기억에서 이 각의 크기가 얼마라고 그랬냐면은 90 마이너스 세타니? 그치, 여기가 60 마이너스 세타니까, 그치? 60 마이너스 세타 더하기 30이니까 90 마이너스 세타라고 했으니까 이 길이를 갖다가 우리가 제2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한번 구해보고 그게 항상 세타의 값이 얼마든지 일정한지 한번 보자 이거지. 그럼 이 친구의 크기에 우리가 제곱은 2의 제곱 4에다가 인정? 더하기 이 친구의 제곱 16 사인 제곱 세타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하기 얘 곱하기 2이니까 마이너스 16 사인 세타가 되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 2 곱하기 얘 곱하기 얘 하니까 마이너스 16 사인 세타 나와 안 나와? 거기에 우리가 코사인 얼마를 해줘야 되는 거야? 90 마이너스 세타를 해줘야 되는 거지. 맞니? 그럼 코사인 90 마이너스 세타는 90 갖다가 세타만큼 왔을 때 이지랄 하는 거잖아. 그럼 이 새끼 사인 세타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러면 16 사인 제곱 세타 16 사인 제곱 세타 두 개 지워져 안 지워져? 그러니까 x제곱은 항상 얼마야? 4니까 실제 이 길이는 얼마로? 2로 뭐가 된다? 우리가 일정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도 참, 니은 같은 경우도 보조선언을 이용해서 참, 디귿은 기억과 니은을 모두 이용해서 또 참 이런 식으로 찾아줘야 될 것 같아. 괜찮아? 그럼 다시 해줘. 괜찮아요? 오케이. 그 다음 거 83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833번 보시면은 이제 뭐냐? 833번은 문제는 잠깐 읽어보시면 돼요. 833번 문제 읽어보시면은 이 새끼는 이제 뭐냐? 주어져 있는 육각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이거야. 833은. 그럼 설마 이 육각형 넓이 진짜 다 구할까? 그건 아니지 않을까? 얘를 따로따로 우리가 낱개로 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먼저 보시니까 요 변의 길이 A, 여기가 B, 여기가 C 이렇게 나와 있고 거기에 만들어지는 것들이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 하나,
한 변의 길이가 B인 정사각형 하나. 그 다음에 한 변의 길이가 C인 정사각형이 하나씩 이렇게, 이건 매년 한데.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것뿐만 아니라 또 여기에 있는 각각의 정사각형들의 꼭지점을 이어서 만들어진 이렇게 생긴 육각형이라는 도형의 넓이를 구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걸 제대로 표현해라. 이거지. 그럼 일단 제일 만만한 거, 이거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거, 이거 넓이 얼마야? C제곱. 이거는 A제곱. 그 다음에 이거는 B제곱. 이거는 2분의 1 A, B가 되겠네요. 됐죠? 근데 알다시피 여기도요. A죠. 여기도 B죠. 수직이죠. 그럼 이것도 얼마가 돼? 2분의 1 A, B가 되겠네요. 됐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거 하나, 둘, 셋, 넷, 5개 다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빈 군데가 어디 있는 거야? 여기 날카롭게 생긴 둔각삼각형 두세 개 있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요 두 군데에 갖다가 우리가 둔각삼각형을 구해버리시면은 요 삼각형의 넓이에다가 요 삼각형의 넓이를 한번 우리가 또 구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럼 이건 도대체 어떻게 구하냐? 이게 제일 만만하지. 요 변의 길이가 얼마야? A고 요 변의 길이가 C인데요. 여기에 각의 크기를 내가 만약에 알파라고 하면은 이게 90이고 이게 90이니까 이 친구가 뭐가 되는 거니, 성준아? 180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죠. 그럼 제일 문제가 되는 이 첫 번째 삼각형의 넓이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C 곱하기 사인 뭐가 되는 거야? 180 마이너스 알파를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180 마이너스, 그렇지. 알파라는 친구는 사인 알파와 동일한데 그 사인 알파라는 친구는 결국엔 여기 직각삼각형 C분의 B가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러니까 얘가 C분의 B가 돼서 여기 CC를 약분하면 이 새끼의 넓이도 2분의 1 A, B가 되더라 이거예요. 이렇게. 맞아요. 얘도 2분의 1 AB예요. 맞지? 그래서 여기도 2분의 1 똑같은 원리로 A, B가 되고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2분의 1 AB만 지금 4개 있는 거야? 그러면 일단 4개 더하면 2AB 되는 거니? 거기에다가 지금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인데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피타고라스에서 C제곱이니까 C제곱 몇 배? 2배. 그래서 이 C제곱이 돼서 답은 몇 번이 되더라? 3번이 되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쪽에서는 사인 법칙에서 배웠던 삼각형의 넓이와 각변환을 이용한 문제풀이를 해주시면 되지 않겠냐? 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834번으로 가도록 합시다. 오케이, 834번. 오케이, 834번. 이거 듣고 그냥, 듣고 가면 여기 5문제 안 해도 되겠네, 씨발, 공부. 앞으로 5문제가 6문제 더 할 건데, 그냥 이거. 굳이 동영상이나 해설지 안 봐도 되잖아. 834번을 갑시다. 전 834번을 처음에 이제 문제를 풀면서 이제 한번 같이 고민을 좀 해볼 건데, 요런 문제들은 여러분들 항상 원이니까 여러분들 반지름의 이제 소중함을 반드시 깨우쳐야 됩니다. 반지름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야. 이런 문제들 풀 때 너무 안 풀려야 하는데 그걸 반지름으로 뭔가, 반지름이라는 건 항상 다 일정하지, 같은 원에서. 그 조건만 이용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보니까 일단 원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원에서 우리가 OC라는 반지름이 하나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또 OD라는 지점이 하나가 있어서 여기를 D라는 지점으로 잡았을 때 CD라는 녀석의 길이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냐면은 요 CD랑 평행한 선분을 하나 이렇게 그었고, 그 상태에서 또 CD만큼의 현의 길이와 동일하게 우리가 이제 저기 B라는 점의 좌표를 잡은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길이가 또 이제 이렇게 서로 같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서 지랄이네 이거, 이 점하고 이 점하고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지금 이쪽하고 이쪽이 서로 또 뭐 하다는 얘기야? 평행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 자, 그래서 이거를 주고선 반지름의 길이는 이제 3이라는 거 하나 꼴랑 주고 우리한테 이 개놈 새끼들이 AB라는 지금 이 새끼의 길이에다가, 그쵸? 그 다음에 BD라는 이 새끼의 길이를 우리가 곱해라 이거잖아. 빨갱이랑 노랭이를.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 또 위에 3이에요, 똑같이. 그쵸. 일단은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건 이런 문제를 풀 때 일단 얘가 무슨 사변형? 평행 사변형이라는 거 하나 아실 수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가 모두 다 얼마예요? 3이에요. 그럼 여기도 3이야. 이 새끼도 3이야. 이 새끼도 3 되는 거 맞아요? 네. 맞죠? 근데 지금 이 길이를 우리가 그럼 x라고 놔볼까? 네. 그러면 이 길이도 평사니까 x가 되겠죠? 네. 그러면은 이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3 마이너스 x가 되고, 이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우리가? x가 되는 거네. 됐나요? 네. 이게 제일 빠를 것 같아. 그럼 뭐 하면 되냐? 이제 여기서 여기도 뭐야? 3. 3이네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닮음을 쓰자. 이 길이 대 이 길이는? 네. 이 길이 대 이 길이냐? 아닌가? 잠깐. 이 길이 대 이 길이는?
이 길이 대 이 길이냐? 요 두 개 서로 뭐야? 닮음이잖아. 맞나 닮음? 아, 닮음 아니니? 잠깐만. 닮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잠깐만. 닮음 쓰면 안 되나? 얘랑 얘랑 평행하다는 얘기가 없는 건가 지금? 네. 뭐라고? 잠깐만요. 닮음이 안 되나? 될 것 같긴 하네. 문제가 뭐지? 잠깐만요. 지금 A, B랑 CD가 같다 그랬고 BD랑 아무튼 이렇게 평행 사변형이 나오는 거고 그럼 여기가 3이고 아 그럼 이렇게 하자. 됐고 여기가 그러면 3-x죠?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잠깐만. 여기도 뭐야 얘들아 그러면은? 아닌가? 이게 안 나오나 이 길이가? 여기가 x고 여기가 3이고 아씨 뭘 해줘야 되지? 아, 뭐 왜 이렇게 헷갈리냐? 여기가 x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3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3-x고 아, 뭘 해줘야 되지? 잠깐만. 아우, 헷갈려. 잠깐만요. 미안해. 이게 3이고, 이게 3이고, 여기가 x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x고, 그 다음에 요게 또 이제 2등변 삼각형 3, 3x인 2등변 삼각형이고, 왜 이 길이를 그냥 자연스럽게 왜 x로 봤지, 내가? 잠깐만. 겹치는 게 아닌데 지금 여기가 3이고 여기가 x고 저게 왜 당연히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생각을 한 거지? 이 각하고 이 각이 같은 거고 역각으로 평행하니까 그 다음에 잠깐만요. 미안해요. 이게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 이게 되게 쉬운 건 줄 알았는데 문제가 잠깐만. 여기가 x, 여기가 x, 여기가 3, 여기가 3, 여기가 3-x 그 다음에 여기가 3, 3x 근데 다른 조건이 없나? 잠깐만. 여기가 3, 3x 그리고 이 친구가 3이고 아 미치겠다. 뭐지? 잠깐만요. 뭐가 잘못된 거지 내가? 맞는데? 닮음이라고 봐도 될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어떻게 풀었지 문제를? 잠깐만. 저 A, B 하고 맨 위에 있는 작은 그거랑 얘하고 걔랑 그리고 저 ODC랑 그 ODC? 닮음인 건가요? 이거랑은요? 닮음인 거 아니에요? 그치 얘랑 얘는 가격 크기가 똑같아야 되는 거니 이렇게? 네. 그럼 닮음이죠. 아 그러니까 맞아 그러네. 그렇게 해야 되나? 그치 이게 평행 사변형이니까 그치?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하고 서로 그러면 두 개가 닮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면 그 위에 거랑도 그러면 이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네. 그럼 이 삼각형도 이등변 삼각형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를 우리가 뭘로 놓을 수 있는 거예요? x로 놓을 수 있는 건가요? 네. 그쵸? 근데 지금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은 그렇게 되면은 어차피 얘하고 얘가 또 평행한 거니까 얘하고 얘가 이루는 가격 크기도 똑같으니까는 얘네 둘이 닮음이 되는 게 맞잖아 어쨌든 간.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뭐만 구하면 되냐면은 지금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니까 x 곱하기 X 플러스 3. 3 플러스 x를 구하면 되는 거지. 네. x 곱하기 3 더하기 x의 값을 구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x가 여기에 노란색의 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x 더하기 3의 길이가 요 길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닮음비에서 요 길이 대 요 길이랑 어떻게 할까? x 대 3-x는 그냥 쓸게요. x 대 3-x는 그쵸? 3 대 x라고 봐도 되는 거 아니야? 네. 네. 그치? 그럼 이게 3 대 x가 되는 거니까 9-3x는 x제곱이 되나요?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3x는 얼마가 되더라? 9가 되더라. 그래서 이 값은 결국엔 얼마다? 9다. 이렇게 그냥 풀어버리는 게 해설지보다 좀 낫지 않나 싶어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닮은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자. 이렇게 하시면 834번 문제도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 뭐 몰라요. 뭐 했어요. 뭐. 탄젠트 뭐 아, 그래요? 그런 걸 써갖고. 별로 안 써도 그쵸. 굳이 쓰지 않아야 될 걸 나는 쓰는 게 좀 싫어서, 그냥 이렇게, 그냥 끝을 내버릴게요. 일단 835번 문제를, 835번 문제를 좀 봅시다. 835번 문제를 보시면, 이제 문제가 뭐라고 또 써있냐면, 얘는 이제 또, 저기 뭐야. 원이 내접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반원을 갖다가 가지고 문제를 푼 거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나와 있고,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접점이고 여기가 접점이고 그 다음에 여기의 길이가 이제 얼마야? 10이고요. 여기의 길이가 이제 12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길이가 이제 14다 이거죠. 그랬을 때 이 원의 반지름의 반원의 넓이 구하니까 이 반원의 반지름 구하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반지름이라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은 얘가 원의 중심이잖아, 준식아. 그러니까 우리가 얘가 사실은 접선이잖아. 그러니까 두 개가 서로 어떻게 만나? 수직으로 만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얘도 어떻게 만나? 수직으로 만나겠다. 그래서 꼭지점하고 연결을 해요. 그러면 얘의 반지름 우리가 둘 다 R이라고 두면 이 삼각형의 넓이를 두 번 구할 수 있는데 요 삼각형의 넓이 더하기 요 삼각형의 넓이 하면 5R 더하기 7R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전체 삼각형의 넓이는 12R이 되는데 우리가 헤론 공식에 의해서 이 삼각형의 길이가 세 변의 길이니까 이거 다 더하면 얼마니 그러면은 헤론 공식 쓰면 이거 다 더해서 반띵하면 36을 반띵한 거니까 18이죠?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루트. 이거 기억나? 18 곱하기 8 곱하기 6 곱하기 4가 되는 건가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R이라는 친구는 전체 루트 12 곱하기 12인 12 곱하기 12에 18 곱하기 8 곱하기 6 곱하기 4죠? 그럼 그거의 제곱은 루트를 그냥 없애면 되겠지? 여기에다 그냥 파이를 붙이면 되겠지 그냥? 그래서 여기에 6, 4 해서 12 이거 지워버리고 요거 지워버려서 6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요거 지워서 3, 4 만들어주고 얘 지워주면 6, 4 얼마가 되는 거야? 24가 돼서 답은 24파이가 아니라 그거의 절반인 12파이가 되더라 해서 그냥 끝내버립시다 이렇게. 이게 제일 이상적일 것 같아요. 헤론 공식과 그 다음에 접선을 가지고 만들어진 삼각형 두 녀석의 넓이의 합으로 가자 뭐 이렇게 보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됐죠? 두 문제만 더 할까? 한 문제만? 한 문제만 더 합시다. 한 문제 고 836번까지 빨리 해버립시다. 여기까지 그냥 듣고 가. 자, 836번으로 넘어가자. 요거는 이제 뭐냐? 요것도 굳이 사인법칙 이런 걸 좀 안 썼으면 좋겠는데 여기서는. 그 지금은 교과 과정이니까 또 해야 되고요. 여기가 지금 뭐냐? 836번은 A라는 녀석이랑 B라는 녀석을 지름으로 하고 있다. 그쵸? 그래서 이 지름은 전체가 4가 되는 건데 이 친구가 지금 우리가 45도, 45도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하나 이렇게 내접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친구를 보시면은 또 이제 여기가 4고 반지름은 4인데 이 새끼가 이제 2가 되게 만들어줬으니까는 얘는 특수각이니까 60도 되는 거니?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30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그렇게 되면은 2루트 2가 되는 건가요? 이렇게? 근데 지금 뭘 구하라 그랬냐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 구하라는 거잖아. 그럼 사실은 제2 코사인 법칙으로 이 길이 그 다음에 여기가 45도니까 코사인 105도를 우리가 알면 구하는데 코사인 105도는 저기 미적분에서만 구할 수 있고 지금은 코사인 105도를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코사인 105도를 구해서 문제를 풀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치? 그러니까 제2 코사인 법칙 구하려면 이렇게 구해갖고서는 이 길이 제곱은 이 길이 제곱 더하기 이 길이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코사인 105도 하면 이게 나오는데 지금 코사인 105도를 우리가 구할 수가 없으니까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한번 몰고 가보자 이건데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 일단은 그래요. 그걸 이용합시다. 지금 그치 부채꼴의 중심각과 원주각에 대한 성질을 좀 이용을 하셔서 어떻게 끌고 나가시면 되냐 하면은 여기가 지금 그렇지. 어디 여기가 잠깐만 여기가 D12? DC 여기가 C인가요? 그러면 이 D12가 45. 그렇지.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가 45도니까 여기도 45도라고 세팅해 주시면은 여기도
60도가 되겠죠. 요 호에 대한 원주각이 둘 다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지랄을 해주시면 되냐면은 전체 원래 삼각형의 넓이는 그쵸? 2루트 2 곱하기 2루트에 반띵을 하면 4루트 2의 반띵이니까 아니 2루트 2 곱하기 2루트 2는 8이지? 그럼 이 넓이 위에 거 다 되는 거네 이 새끼 넓이. 그 다음에 얘는 2 곱하기 얼마야 이게? 2루트 3이니까 두 개 곱해서 반띵하니까는 2루트 3이 되는 거네 이렇게. 그러니까는 전체 이 사각형의 넓이는 이 새끼가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런데 한편 우리가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은 이 삼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하면 되냐? 여기 이 길이를 x라고 놓자. 그 다음에 이 길이를 2루트 2라고 놓으면 요 삼각형의 넓이는 우리가 2분의 1 곱하기 x 곱하기 2루트 2 곱하기 사인 60도로 봐도 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요 삼각형의 넓이.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또 45도잖아. 네. 그러니까는 2 곱하기 x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사인 45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x 곱하기 2 곱하기 사인 45도 이지를 하면 되는 건가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거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니까는 계산 좀 합시다. 이거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냐면은 몰라요. 이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얘하고 지운 다음에 2 루트 3x가 되는 거니? 2분의 루트 3x? 네. 그 다음에 이쪽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2분의 루트 2가 되는 거니까 얘하고 지우면 2분의 루트 2x. 2x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를 만족시켜주게 만들어주는 우리가 x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2분의 루트 3 플러스 루트 2. 아니야. 그럼 이거 해야 되겠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되냐? 2분의 루트 3 플러스 루트 3 플러스 루트 2x. 루트 2x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그게 다시 얘기하면 4 더하기 2 루트 3이 되는 거네요. 네. 그럼 x의 값은 여기에다가 우리가 루트 3 더하기 루트 2분의 1을 써서 실제로 얘를 갖다가 계산을 해서 2 아니에요? 요 친구가 얼마니 그러면은? 루트 3 플러스 이거 유리화할 수 있는 거지? 이거 2야 2? 네. 2야? 네. 그러면은 얘를 유리화하자 그냥. 요거 유리화하면 4 더하기 2 루트 3까지는 쓰고 뒤에 이 새끼를 유리화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곱하면 1이고 그럼 2 루트 3 마이너스 2 루트 2가 되나요? 이렇게? 네. 그럼 이거 정리를 하면은 8 루트 3에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루트 2에다가 12에다가 마이너스 4 루트 6이 되는 거니 이렇게? 네. 이상하다. 잠깐만요. 미안해요. 요것만 정리 좀 하고 갑시다. 왜 나 계산 어디 잘못했어? 그래 이래서 너네가 있어야 돼. 내가 못하겠어 이거 저기 어떻게? 그 뭐야? 응. 2분의 1 곱하기 이거? 네, 거기 x 곱하기 거의 2 루트 2 곱하기 사인 60도랑 네, 그 계산이 잘못됐어요. 그래? 그럼 잠깐만 그래 좀 불안했어. 얘하고 지우면 2분의 루트 6x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유리화를 하면은 4분의 2 루트 6 마이너스 2 루트 2. 와. 그러면은 가자 집에 잠깐만. 자, 이렇게 가면은 8 루트 6에다가 마이너스 8 루트 2에다가 플러스 4 루트 18에다가 마이너스 4 루트 6을 4로 나눈 게 돼야 되는데 그럼 얘네들을 정리하면 4 루트 6을 4로 나눈 거니까 그냥 루트 6만 남고 이게 12 루트 2니까 마이너스 4 루트 2를 4로 나눈 거니까 마이너스 루트 2가 돼서 루트 6 더하기 루트 2라는데 왜 이러지? 잠깐만 더하기 맞는 것 같은데. 마지막 계산에서 얘하고 계산하면은 그래요 씨발 좋을 뻔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하세요. 몇번 2R이 아예 4라고 나와 있으니까 사인도 써도 되지 않아요? 사인 법칙으로요. 아닌가? 그러니까 2R이 4. 2R이 4니까 이걸 사인 법칙으로 돌려도 되는데 그러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네. 근데 또 사인 105도를 못 구해 우리가. 그러네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답이 없는 거야. 그렇다고 요거 따로 구하려고 그러면은 이걸 한 변으로 하는 그 그거를 우리가 또 구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이게 105도인데 문제는 골 까는 게 이렇게 되면 여기를 갖다가 쓰려고 그러면 여긴 또 45도가 돼서 75도 갖고 사인 75도 또 우리가 못 구해. 그러면은 45 그쪽 반쪽 하나? 30? 그러기에는 이 삼각형은 또 원에 외접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 또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그냥 넓이로 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미적분하면 사인 뭐 105도라던가 사인 75도 구하는 거 다 배울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미적분을 배운 상황은 아니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요 837번 문제를 함께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837번 문제 같은 게 이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인 법칙을 직접 찾아서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경우인데, 일단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일단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이제 밑변의 길이가 6이고 그 다음에 높이가 8이죠. 그럼 당연히 높이는 10이 되는 우리가 지각삼각형이 하나가 주어져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 내부에다가 우리가 어떤 점피를 하나 그냥 임의로 잡았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 우리가 꼭지점 B로부터, 그쵸? 우리가 요 P까지의 거리가 항상 얼마가 된다? 4로 일정하게끔 점 P를 잡았을 때 우리가 각각의 뭘 한 거예요? 우리가 변에다가 수선의 발들을 내린 겁니다. 수선의 발 하나 내리시고 수선의 발을 하나 내렸을 때 실제로 우리 보고 뭘 구하라 그랬냐면, 수선의 발을 내린 두 점을 잇는 요 선분의 길이를 우리 보고 구하세요 라는 문제죠. 그래서 요거를 일단은 여러분들이 발견을 하셔야 되는 게 제일 뭐냐면은, 실제로 우리가 일단 알다시피 반원에 대한 원주각은 항상 우리가 90도가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요 세 개의 점을 동시에 지나는 원과 요 세 개의 점을 동시에 지나는 또 다른 원을 하나 만들어낼 수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요렇게 네 개의 점을 동시에 지나는 원을 갖다가 하나 만들어 볼 수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요 BP라는 녀석이 바로 뭐가 된다? 선분 BP가 우리가 그 새로 만든 원에 우리가 뭘 이야기하더라? 지름을 이야기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을 찾아주면 되는 거고, 실제로 원을 찾지 못할 경우에 저는 처음에 사실은 무슨 생각을 해봤냐면은, 어쨌든 이 점 P는 우리가 요 원의 삼각형의 내부에 있는 점이긴 하지만 어쨌든 요 우리가 B라는 점으로부터 거리가 항상 4인 일정한 점이기 때문에 실제로 B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그쵸? 요 길이가 항상 우리가 어떻게 되더라? 우리가 항상 4로 일정하더라 라는 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또 문제를 또 파악을 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BP라는 녀석이 결국에는 우리가 긋는 세 개의 점을, 네 개의 점이죠. 네 개의 점을 모두 포함하는 원의 지름이다라는 걸 이용하게 된다면, 우리는 지금 이 원의 지름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4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뭘 해주면 되는 거냐면은, 이때 원에 내접하고 있는 우리가 요 빨간색 테두리의 삼각형이 결국에는 우리가 원이 밖에서 외접을 하고 있으니까 외접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고, 이 외접원에 대한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슨 법칙을? 사인 법칙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거죠. 맞죠? 그러면 또 재미난 사실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우리가 요 길이가, 그쵸? 요 길이가 결국에는 우리가 사인 B분의 요 길이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길이를 B라고 놓는다면, 결국에는 사인 B분의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우리가 선분의 길이 B라는 친구는 외접원의 반지름의 2배인 지름 얼마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4가 된더라 이거죠. 그럼 지금 우리는 B값만 구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사인 B의 값은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야? 전체 시야를 폭넓게 봤을 때 우리가 전체 사인 B는 10분의 얼마가 되더라? 8이 되더라. 그쵸? B평분의 높이. 그래서 이 친구를 우리가 얼마로 볼 수 있어요? 5분의 4라고 볼 수 있고, 그리하여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선분 B의 길이는 얼마가 됩니까? 5분의 16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고난이도로 나온 메인 이유는 이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우리가 BP와 수선의 발을 내린 두 점이 실제로 우리가 한 원 위에 있는 점이고, 그때 BP를 갖다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원의 지름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하나의 삼각형의 외접원을 발견을 하고, 그 외접원을 발견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사인 법칙을 떠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거를 물어보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문제를 또 풀어 나가시면은 837번 그 생각만 여러분들이 잘 가지고 계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837번 문제가 이야기가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셔서 이제 838번 문제로 한번 또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그 다음 문제 838번 문제 어떻게 또 우리가 풀이를 해야 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838번 문제를 이제 보시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쵸 중학교 때 자주 접했던
했던 원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원뿔에서의 우리가 최단 거리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원뿔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겨냥도라고 보죠, 초등학교 때. 그래서 이 겨냥도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먼저 뭘로 펼쳐주는 거야? 전개도로 펼친 상태에서의 우리가 전개도에서의 무슨 거리를 최단 거리를 갖다가 찾는 게 결국에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뭐라 그래야 되니? 하나의 능력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 838번 문제를 보시면 지금 일단은 이 원뿔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겨냥도상에서는 우리가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는 이제 얼마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4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때 모선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12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원뿔을 전개도로 펼치게 되면은 실제로 우리가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해줄 수 있냐면 전개도를 펼쳤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래서 전개도를 만약에 이렇게 펼쳤다고 가정을 할게요. 요거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 많이 해봤을 텐데, 자, 전개도를 이렇게 펼쳤다고 가정을 했을 때 밑면인 원이 있고요. 그럼 결국에는 이 원에 우리가 반지름이 4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원의 둘레인 몇 번 같더라? 8파이와 같더라. 그럼 이게 8파이가 되는 거고 모선의 길이는 얼마가 됐던 거예요? 우리가 12가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구하려는 걸 갖다가 살펴봐야 되는데, 그 전에 우리가 또 체크하고 들어갈 게 있죠. 여러분들이 삼각함수에서 각자 담임 선생님들하고 또 즐겁게 배웠던 우리가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반지름의 길이에다가 세타를 곱해야 되죠. 그래서 이 친구와 이 친구의 값이 8파이가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얼마를 곱해 주셔야 되는 거니? 3분의 2파이라는 걸 곱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이 3분의 2파이는 우리가 호도법으로 120도의 각이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문제는 여기까지 전개도를 펼쳐놓고 보니까 지금 문제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모선 위에, 그치, 어떤 한 모선 위에 우리가 지금 점 C라는 점을 갖다가 1대2로 내분하는 점을 잡았다 이거야.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이 원뿔의 꼭지점으로부터 거리는 4가 돼야 되고 우리가 밑면인 원 위의 한 점으로부터의 거리는 얼마가 되더라? 8이 되더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요 점 C로부터, 그쵸? 뭘 구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C에서 출발하여서 원뿔의 옆면을 따라서 우리가 어떤 점까지? A라는 지점까지. 근데 그 A라는 지점이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얘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지름으로 잡았을 때 그러면은 요 우리가 점 위에 있는 점에서, 그쵸? 요 점에서 이 밑면인 원의 지름에 해당되는 점을 갖다가 찍어서 실제로 여기에 있는 우리가 점 P가 요 C라는 점부터 시작해서 A라는 점까지 최단 거리로 우리가 옆면을 따라서 가는 우리가 길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쵸?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주면 되는 거냐 하면은 제일 먼저 일단은 우리가 이제 모선을 하나 잡아줘야 되는데, 그쵸? 그 모선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 하면은 우리가 이 부채꼴의 정 가운데에 모선을 하나 잡자 이거야. 그러면은 실제로 점 C는요, 우리가 요 모선의 1대2의 내분점이니까는 여기로부터는 거리가 4고 여기로부터는 거리가 우리가 8인 지점이 바로 뭐가 되더라? 우리가 점 C가 되더라. 근데 C라는 점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야? A라는 지점까지 가야 되는 건데 A라는 지점이 그냥 이 우리가 부채꼴의 밑면에 있는 아무 점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여기서 출발을 해서 이 부채꼴을 접었을 때, 그쵸? 우리가 반대편에 있는 지름으로 하고 있는 지점에 포인트를 잡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상상을 좀 해줘야 되는 게 우리가 이 부채꼴의 전개도를 갖다가 우리가 접어서 원뿔을 맞는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점 C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지점이, 그러니까 점 C가 아니라 요 점이죠. 요 점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지점이 바로 요 점 A라는 지점이 될 수가 있고요. 결국엔 또 여기를 우리가 A라고 보셔도 무관하겠지요.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우리가 C라는 요 지점으로부터 A까지 최단 거리니까 우리가 이제 수학적 최단 거리는 항상 무슨 거리를 이야기해요? 직선 거리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C라는 점과 A라는 점을 이은 요 직선 또는 요 선분에 우리가 뭘 구해줘라? 선분의 길이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뭘 구하시면 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분의 길이를 구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이 부채꼴의 정확하게 절반이 되면은 요때 요 끼인 각의 크기는 120도가 아니라 우리가 몇 도가 된다? 60도가 된다.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의 크기를 알고 있을 때 다른 한 변의 길이를 구하는 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줘야 되는 공식이 뭐죠? 그렇지. J 코사인 법칙을 떠올리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코사인 법칙에서 X라는 친구의 제곱은 12의 제곱인 144에다가 4의 제곱인 16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하기 12 곱하기 4 곱하기 코사인 60도를 하게 되면은 코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2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해주시면은 뭐 요거 정리해서 2라고 지워버립시다. 그럼 이 친구는 48이 될 거고요. 그럼 요거 두 개 정리하시면은 얼마가 되냐면 160이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제 160이라는 친구에서 우리가 얼마 빼주면 되는 거야? 48을 뺀 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길이의 제곱이 되는 거고, 요거 정리하시면은 112가 되나요? 요렇게? 맞나요? 112가 되면은 실제로 이 친구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은 우리가 16 곱하기 이 친구가 7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우리가 루트로 뽑아버리면은 실제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라는 것의 길이는 얼마가 되더라? 4루트 7이 되더라.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는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고난이도로 나온 이유 자체는 사실은 제가 보기엔 제이 코사인 법칙 때문에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이 전개도를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셔서 최단 거리를 갖다가 어떻게 표현할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꼭 저는요 얘를 반으로 쪼개서 문제를 풀었고요, 이걸 반으로 쪼개서 이 책에서도 문제를 풀고는 있지만 우리가 굳이 여기를 반으로 쪼개지 않고요,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가 점을 다른 데 놔도 상관은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부채꼴의 전개도를 우리가 펼쳤을 때 여기가 이제 5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갖다가 우리가 모선의 길이 C로 잡으면 요 변의 길이는 이제 4가 되고 요 변의 길이는 이제 우리가 8이 될 건데, 그때 우리가 요 C라는 점으로부터 이 부채꼴을 우리가 정확하게 접었을 때 지름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어느 거냐 이거죠. 그러면 실제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름으로 가는 거냐? 그건 아니야. 이 점과 이 점은 서로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가 완벽하게 일치하는 점이기 때문에 지름으로 갈 수 있는 점은 바로 요게 지름 관계라는 걸 이용하게 되면은 우리는 정확하게 이 부분의 절반에 해당하는 요 지점을 우리가 A라고 잡으면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우리가 C라는 점과 A라는 점을 우리가 최단 거리로 이었으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요 빨간색 선분의 길이를 구해주면 되겠죠. 그럼 그렇게 하더라도 여러분들 요 친구의 길이는 4가 되고요, 얘 또한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부채꼴의 반지름 11을 이용해서 우리가 여기에 끼인 각의 크기가 얼마였니? 30도라는 걸 활용한다면 제이 코사인 법칙을 이쪽으로 우리가 옮겨서 문제를 푸셔도 아무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향껏 문제를 푸시되 실제로 이게 우리가 지름만큼 떨어져 있는 점이라는 포인트를 잡아주는 게 이 문제 풀이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839번 문제를 우리가 마무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 번째 세 번째는 아니죠. 제가 이 녹화를 조금 끊어서 하긴 하니까 이제 약간 좀 헷갈리는 게 있어요. 어저께 이제 밤에 했다가 또 이제 오늘 낮에 하려니까는 이게 조금 자, 보자. 839번 문제 봅시다. 839번 문제. 문제들은 많이 읽어보셨을 거고,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느낌을 좀 줄 수 있는 문제인 게,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제 수학 문제를 풀 때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미지수라는 것, 그쵸? 변수 또는 변수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되면 많이 힘든데, 사실은 이제 그래요. 고등학교 3학년 언니 오빠들하고도 항상 이제 수업을 하면서 매년 느끼고 있는 거는 많은 변수들이 주어져 있을 때, 그쵸? 여러분들이 그 변수들을 얼마나 잘 정돈을 하고, 그쵸? 언제 변수의 역할을 하고 내 문제 풀이 과정에서 언제 얘가 상수 취급을 받는지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항상 연구를 하시면서 그 변수가 계속 변수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상수 취급을 당했다가 다시 변수로 작용하고, 그 다음에 그 변수들과 변수들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정리해 줘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익숙함들이 굉장히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문제를요 제가 그냥 일단은 정석대로 한번 풀어드리고요, 학교 시험에 객관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꼼수 써야겠죠. 그래서 꼼수까지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요. 요 삼각형은 일단 직각삼각형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각삼각형을 제공을 했는데, 우리가 직각삼각형이 하나 이렇게 누워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의 길이를 갖다가 이제 C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의 길이를 우리 보고 뭐라고 이야기한 거야? B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이제 뭘 얘기하셨냐면은 여기에서 이제 변수들이 무자비로 이제 등장을 하는데, 요 B변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3등분을 해놨대. 여러분이 아니죠. 이 문제놈이. 그래서 우리가 3등분을 해서 각각의 요 직각에 해당하는 꼭지점들과 요 3등분점들을 우리가 이어 놓은 거야. 그랬을 때 요 한 칸의 길이를 우리는 뭐라고 하자? n이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거고요. 그럼 당연히 나머지 길이들도 다 뭐가 되겠어요? 그렇지, n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쵸?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면은 여 꼭지점부터 첫 번째 3등분점까지 이 길이를 우리는 L이라고 하고요. 그때 요 다음번에 있는 길이를 갖다가 우리가 M이라고 할 때 결국에 이제 뭘 만족시키냐면 이 관계에서 L제곱 더하기 M제곱이라는 친구는 N제곱이라는 친구에다가 K배를 했을 때의 우리가 누구의 값을 구해라? K의 값을 구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게 사실은 삼각함수 단원이기 때문에 맞죠? 여러분들이 또 떠올릴 수 있는 것들이 뭐냐 하면은 당연히 알다시피 우리가 세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다는 얘기만을 가지고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
또는 우리가 뭐 세변의 길이와 끼인 각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제2 코사인 법칙들을 떠올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2 코사인 법칙을 제가 지금부터 이제 떠올리게끔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일단은 먼저 L 제곱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정리를 해나가도록 할게요. 그러니까는 지금은 이게 L이 주인공이 아니라 L이라는 제곱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주어져 있는 이 변수들, 나머지 L과 M, 뭐 C와 B 이런 변수들을 통해서 문제를 풀자 이거죠. 그럼 먼저 우리가 이 친구의 제곱은 이쪽에서 여러분들이 뭘 쓸 수 있어요? 당연히 제2 코사인 법칙을 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선생님 요 삼각형은 직각삼각형도 아니고요. 우리가 L을 주인공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여기에 대한 세타의 값을 우리가 코사인의 값으로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이 코사인의 값 어떻게 표현하나요? 이거야. 하지만 아까 우리가 전전 837번 문제에서도 봤듯이 우리가 조금 더 시각을 폭넓게 갖게 된다면 얘가 직각삼각형이니까 요 각에 대한 걸 우리가 코사인 세타 1이라고 놉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코사인 세타 1이라는 친구가 결국에는 뭐가 된다? 빗변분의 밑변이 돼서 빗변을 갖다가 물론 b제곱 더하기 c제곱에다가 루트를 씌운 걸로 봐도 되지만 여기에 있는 n이라는 문자를 이용하게 된다면 전체 빗변의 길이 3n분의 뭐가 되더라? c가 되더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쪽도 저희가 제2 코사인 법칙을 돌린다는 얘기는 제2 코사인 법칙을 돌렸을 때 이 친구의 크기를 내가 세타2라고 보시면 그때 코사인 세타2라는 녀석의 크기는 우리는 뭐가 되는 거다? 얘가 빗변분의 밑변이 되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3n분의 뭐가 되는 거예요? b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L제곱이라는 친구는요, 제2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뭐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더하기 N의 제곱에다가, 그치? C의 제곱 더하기 N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하기 C 곱하기 N에다가 그 다음에 우리가 코사인 세타 1을 곱하니까 이 친구는 뭐가 돼요? 3n분의 C가 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지요? 그럼 이 식을 우리가 조금 더 이쁘게 정리를 해주자 이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친구는 C제곱 더하기 N제곱 마이너스 3분의 2 C제곱이 되는 거고 우리가 동류한끼리 한 번 더 연산을 통해서 3분의 1 C제곱 더하기 N제곱이 결국에는 뭘 뜻하고 있더라? L제곱을 뜻하고 있더라. 이렇게 하나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이 L의 제곱 말고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M이라는 선분의 길이의 제곱도요. 여러분들이 이제 포함을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냐면은 당연히 우리가 제2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저기 있는 B의 제곱하고 N의 제곱을 더한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B 곱하기 N에다가 우리가 코사인 세타2에 해당하는 3n분의 B를 갖다가 넣어주면 되지 않겠냐. 그럼 얘도 이제 뭐가 되는 거야? N이 지워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3분의 1 B의 제곱 더하기 N의 제곱이 나와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 친구 둘의 합을 갖다가 N제곱에 대한 식으로 바꿀 수 있냐 이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두 개를 더했을 때 3분의 1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라는 친구의 N제곱의 2배인 2N제곱을 더해주는 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K 곱하기 N의 뭐가 되더라? 제곱이 되는 건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3n의 전체의 제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친구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보면 되는 거야? 9n제곱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전체 값은 5n제곱이 나와서 그때 K의 값이 얼마가 될 수 있더라? 5가 될 수 있더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표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지수가 얘가 굉장히 다양하게 주어져 있어 처음에 좀 부담스러운 문제이기는 한데 여러분들이 직접 L제곱과 M제곱을 C제곱, B제곱, N제곱에 대한 C, B, N이라는 세 개의 문자에 대한 식으로 끝까지 정리를 해낸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상수로 떨어지는 그러한 포인트들이 생긴다라는 여러분들이 조금 믿음 일종의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서 경험치를 쌓여서 이제 나오는 것들인데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고난이도 문제들 계속 많이 또 연습해 가시면서 그러니까 그런 거야. 모든 걸 다 알고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쵸? 사실은 문제를 풀게 됨으로써 새로운 정보들을 얻게 되고 또 논리력을 키울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난도 문제들을 갖다 풀면서 우리가 다양한 변수들이 제공이 되어 있을 때의 문제풀이법들에 대한 익숙함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굳이 이게 쓸데없는 얘기라고 생각이 드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저는 충분히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좀 해볼까? 아까도 약속을 드린 대로 약속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문제들이 나왔을 때 그럼 도대체 K의 값을 어떻게 구하냐 이거죠. 그러면은 이런 거 하기 싫다 이거야. 그럼 중요한 거는 뭐야? 이제 시험 문제와의 어떤 논리 싸움 일종의 게임이 되는 거죠. 수학적 논리가 아니라 게임. n의 값은 항상 어떻다는 얘기야. 어떤 직각삼각형이든지 일정하니까 이 n의 값을 우리 보고 구하라고 이야기를 한 거지.
가뜩이나 이게 만약에 우리가 객관식의 답에 K가 1번에는 1, 2번에는 2, 3번에는 3, 4번에는 4, 5번에는 5가 나온다면 답은 이제 5번이 되는데 그 객관식의 문제들이 결국에는 뭐야? 일정한 값으로 항상 고정되어 있는 n의 값을 구하라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까라로, 그쵸? 야매로 직접 이 삼각형을 갖다가 아무렇게나 하나 만드시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가 그냥 빗변의 길이를 우리가 임의로 놓는 거야. 두 변의 길이도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야? 우리가 임의로 그냥 놓아주면 되는 거지요. 맞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빗변의 길이를 어차피 우리가 3등분을 할 거니까는 우리가 뭐 3의 배수를 좀 찾아볼까? 그럼 뭐가 있을까? 81이 두 제곱수의 합으로 떨어지나요? 좀 깔끔하게 떨어지는 숫자를 좀 찾고 싶은데 12, 13, 15 되는 거 맞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들 12제곱은 144가 되고요. 13제곱은 안 되는구나. 12, 13제곱 6, 9 9, 81 4, 4, 16 안 되고요. 루트가 있으면 좀 불편하지 않냐? 그래서 뭐 할까? 대충 제가 좀 짜맞춰야 되는데 미리 좀 생각을 해갖고 왔어야 되는데 뭐랄까? 12제곱 144는 이제 기억이 안 나네. 144는 12, 5, 12, 13 아니고 6, 8 6, 8, 10 아니고 빗변이 3배수가 나오는 것들이 뭐 없을까요? 빗변이 3배수가 나오는 거 그냥 할까요? 그냥 할까요? 그냥 이렇게 얘기합시다. 그냥 편안하게 뭐 가장 편한 삼각형으로 좀 하나 잡을게요. 그냥 저는 뭘 잡을 거냐면은 그게 꼭 우리가 이변과 이변의 길이가 꼭 같아야 돼 다른다는 보장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여기를 우리가 직각으로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내가 여기의 길이를 갖다가 예를 들어 갖고 그냥 뭐 우리가 3의 배수니까 1이라고 이야기를 3이라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러면은 실제로 여기서 3등분점을 떨어뜨려서 잡으면 한 변의 길이는 모두 1인 녀석이 나오고요. 둘 다 이 친구를 45도, 45도로 잡게 되면은 우리가 얼마가 되는 거니? 1대 루트 2니까 얘를 루트 2로 나눈 루트 2분의 3이 되겠죠? 그럼 2분의 2가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3 루트 2가 되지 않겠냐? 여기도 뭐가 되는 거야? 우리가 2분의 얼마가 된다? 3 루트 2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 보고 뭘 구하라는 거야? 결국에는 이 친구의 제곱 더하기 이 친구의 제곱은 1이라는 친구의 몇 배냐라고 물어본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는 이 길이 제곱 더하기 이 길이 제곱의 값이 그냥 답이 되면 되지 않을까요?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겠지요? 그럼 우리가 이 길이의 제곱을 갖다가 지금부터 구해야 되는데 그쵸? 어떻게 할까요? 뭐 이렇게 합시다. 이 길이의 제곱은 이 길이의 제곱 더하기 이 길이의 제곱이지요. 맞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길이를 L이라고 놓으면은 이 친구의 제곱에다가 그냥 이 친구의 제곱을 그냥 더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럼 우리 이렇게 쓰자. L의 제곱이라는 친구는 2분의 1의 제곱인 얼마? 4분의 1에다가 더하기 결국에는 우리가 이 친구의 제곱을 구하셔야 되는데 이 친구의 제곱은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두 개를 곱하게 되면 이제 얼마가 되는 거예요? 4분의 9이 18이라는 친구는 3 곱하기 높이 h라고 본다면 3을 갖다가 이쪽에다가 몰았을 때 4분의 6이 돼서 2분의 3이 되지 않나요? 그럼 2분의 3을 갖다가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야? 이 길이 2분의 3을 갖다가 제곱을 해주게 되면은 4분의 뭐가 되는 거예요? 9가 되는 건가요? 맞죠? 그럼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4분의 10이 되겠네, L제곱이. 그럼 M제곱도 얼마가 되는 거야? 4분의 10이 되겠네, 대칭성에 의해서. 그럼 여기다가 몇 배를 더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2배를 곱해주면 답은 얼마가 나와요? 5가 나오게 되겠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세요? 그래서 객관식 문제 풀이를 할 때는 실제로 저렇게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많은 문제풀이 경험을 쌓다 보면은 그냥 임의의 숫자를 대입해서 하나의 우리가 직각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그치? 우리가 이때 n제곱의 값을 갖다가 그냥 편안하게 구해주는 것도 어떤 하나의 문제풀이의 요령이라고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이번 시험에서는 이렇게 풀지는 마시고 제가 처음에 정석대로 풀이해드리는 대로 문제를 풀어서 제출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840번으로 마저 또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840번 문제풀이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840번 문제도 여러분들한테 조금 어렵게 다가오는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정확한 직각삼각형이 아닙니다. 그냥 문제를 보시면은요. 주어진 삼각형이 하나가 이렇게 있대요. 주어진 삼각형이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점을 갖다가 A, 여기를 갖다가 B라고 잡고 그 다음에 D라는 점을 갖다가 우리가 선분, 뭐 BC 위에다가 하나를 잡았을 때
지금 우리 보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것만 가지고 우리 보고 sin C라는 친구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우리한테 이제 요청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럼 sin C를 잡아줘야 되는데 먼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줘야 될 작업들이 뭐가 있는 거냐 하면은 일단은 주어진 가족권과 나족권을 갖다가 삼각형에다가 우리가 한번 표현을 해보자 이거지. 그럼 먼저 우리 AB의 길이와 BD의 길이가 서로 어떻다 그랬어요? 같다 그랬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서로 어떻다? 우리가 같다 이런 얘기 하나 할 수 있고요. 또 거기에 문제는 뭐냐면 이 두 개의 길이는 우리가 AD의 길이라는 친구의 2분의 루트 3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길이에다가 2분의 루트 3을 곱했으니까 제가 이 친구를 갖다가 2K라고 놉시다.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루트 3을 곱해야 되니까 루트 3K가 되는 거고 이쪽의 길이도 뭐가 되는 거예요? 루트 3 얼마가 되는 거냐? K가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미지수로 길이를 갖다가 우리가 B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나 해줄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나조건으로 넘어갈게요. 나조건에서 이 AC의 길이는 AD의 길이의 2배라고 했으니까 이 친구는 이제 몇 K가 된다? 4K가 된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림상으로 나타낼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선분의 길이들을 갖다가 비례상수 K를 이용해서 직접 이 선분의 길이를 표현을 해놓고 들어가면 문제를 풀 때 보다 조금 더 여러분들이 편안한 느낌들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뭘 하셔야 되는 거냐 하면은 뭘 할까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제 세변의 길이를 제공을 했어요. 그럼 사실은 우리가 이제 각 B에 대한 우리가 코사인 세타의 값도 구할 수가 있는 거거든. 왜? 세변의 길이의 B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제이코사인 법칙을 쓰셔도 되고, 아니면 이등분 삼각형이니까 보조선을 올려서 우리가 뭘 해주면 되는 거다. 뭐 코사인 D라던가 뭐 코사인 A에 대한 값들도 A는 아니죠. BAD에 대한 값들도 우리가 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이제 문제를 보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 뭐가 되는 거야? 사인 C의 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게 우리가 지금 두 변의 길이와 사인 C에 대한 길이를 구하라고 했어. 그럼 이제 어떤 삼각형을 여러분들이 또 면밀히 봐주시면 되냐면 요렇게 제가 아이고 왜 이러니 빨간색 테두리를 친 삼각형을 갖다가 면밀히 보자 이거야.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뭘 얘기할 수 있냐면 요 CD의 길이 이렇게 얘기하자. 우리가 지금 요게 2K이고 여기가 이제 4K인데 결국에는 2K의 사인 C를 구해야 되는 거고 우리는 그러면은 4K하고 마주하고 있는 친구가 요 길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잠깐만요. 4K하고 마주하고 있는 각이 요 각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얘를 갖다가 뭐 세타1이라고 보고요. 얘를 갖다가 세타2라고 본다면 여러분들이 생각이 들어야 될 게 뭐냐면은 사인 법칙이지요. 그래서 사인 법칙을 통해서 무슨 생각을 해줄 수 있는 거냐? 우리가 사인 세타2분의, 그치? 사인 A분의 A랑 사인 B분의 B랑 동일하다는 얘기를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는 사인 세타2분의 뭐가 되는 거예요? 4K라는 친구는 뭐가 될 수 있더라? 사인 C분의, C가 세타1입니다. 사인 C분의 2K가 되지 않겠냐. 그럼 어차피 KK를 지워준다면 우리가 사인 세타2의 값만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사인 C의 값도 우리가 구해나갈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인 세타2라는 친구의 값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는 거냐면은 요 각의 크기에 대한 우리가 사인의 값을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얘에 대한 사인의 값은요. 굳이 뭐 코사인 법칙 쓰지 마시고요. 어차피 여기를 이제 K라고 놓을 거고 여기가 루트 3K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여기는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우리가 뭐가 되는 거니? 루트 2K가 되는 건가요? 이렇게? 맞지요? 그러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사인 D가 빗변분의 높이니까는 루트 3분의 뭐가 되는 거예요? 루트 2가 되는 거죠. 누가? 사인 요만큼의 값이. 그러면 우리가 이걸 알파라고 놓는다면 사인 세타2는 사인 우리가 180도에서 알파를 빼준 게 될 거고 이 친구는 여러분들 잘 하더라. 지난 시간에 각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파의 값을 구하면 여전히 얘는 사인 알파와 동일한 값.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3분의 얼마가 되는 거예요? 유리화하면 루트 6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사인 C는 10로 보내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를 갖다가 1로 보내주신다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이쁘게. 그럼 3분의 루트 6분의 1분의 4라는 값이 결국에는 뭐가 되는 거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사인 C분의 2의 값이 되는 거고요. 아니면 얘를 우리가 여기다가 2를 곱하고 여기다 2를 곱하면은 분자끼리 서로 어때요? 똑같으니까 사인 C의 2배가 3분의 루트 6이므로 우리가 사인 C의 값은 6분의 루트 6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하나 구해내는 연습을 하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어진 이쪽에 있는 삼각형을 가지고 우리가 사인 법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인 C의 값도 우리가 구해내는 또 연습이 하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840번 문제를 마무리 지어 볼게요. 됐지요? 자, 그 다음 거 841번 문제로 또 넘어가 봅시다. 자, 841번 문제 봅시다.
이번에는 뭘까요, 얘가? 너무 또 난감해, 이 문제 풀기에. 그쵸? 저도 이제 한번 읽어봤는데, 좀 뭐야, 이 새끼가.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 일단은 삼각형이 있는데, 그 삼각형이 예각인지, 둔각인지, 직각인지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고, 그냥 우리가 주어진 삼각형 ABC의 넓이가 얼마다? 4다라고만 이야기를 한 거야. 근데, 이때 우리가 주어진 삼각형의 둘레의 최대와 최소를 구하래요. 그쵸? 근데 그거를 그냥 구하는 건 이제 불가능한 거니까 거기에 어떤 힌트를 줬냐면 힌트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이 친구가 sin B 더하기 다 각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뭐 sin C 삼각 B에 대한 얘기죠. 엄밀히 말하면 얘는 sin A라는 친구에다가 우리가 cosine B라는 친구와 cosine 얼마 C라는 친구의 뭘로 보더라? 합으로 봤을 때의 둘레에 대한 이야기를 구하래요. 그럼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A, B, C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거야 너네들이? 각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각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건데, 그치? 우리는 둘레의 길이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우리가 선분에 대한 값의 최대와 최소를 구하라는 얘기와 동일하지 않겠냐. 그러면 우리가 각과, 그쵸? 여러분들이 이제 길이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하나로 통일을 시켜야 되고, 결국에는 여기에 주어져 있는 각, 그거에 삼각 B에 들어갔으니까 삼각 B의 값을 길이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면 되지 않겠냐인데 문제는 이걸 길이에 대한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기에는 그쵸? 지금 이 삼각형의 형태가 어떤 건지도 정확히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이 뭐야? 사인 법칙과 코사인의 법칙들을 통해서 우리가 얘네들을 갖다가 뭘로 처리를 하자? 길이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해내자 이런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세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각들 그 각을 갖다가 삼각 B에 넣었던 그 삼각함수의 삼각 B의 값들을 우리가 길이에 대한 식으로 변형을 해서 문제를 풀어보는 게 어떠냐 이거죠. 맞아요. 그게 꼭 이렇게까지 막 풀어야 되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 초보자니까 그쵸 아직은. 자 그럼 이제 사인 B부터 표현을 할 건데요. 그러면은 코사인 B하고 코사인 C 같은 경우도 우리가 뭘 해주면 되는 거야? 코사인 법칙, J 코사인 법칙의 변형식을 이용해서 표현을 해주면 되고요. 그럼 사인 AB는 이제 뭐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냐면은 그냥 사인 A를 기루로 표현하는 건 불가능. 물론 J 코사인 법칙을 통해 갖고 거기다가 1 마이너스 제곱에다가 루트를 씌워서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결국에는 이 사인 B라는 친구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사인 A분의 A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외접원의 반지름 2R이 되니까 이 친구를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2R분의 B라는 친구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선생님 그럼 길이 말고 외접원의 반지름까지도 표현이 됐네요. 맞아요. 하지만 이 식의 구조를 봤을 때 이 친구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2R분의 뭐가 되는 거야? C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는 뭐가 되는 거야? 2R분의 우리가 A가 되는데 그리고 이제 코사인 B와 코사인 C를 갖다가 내가 변형식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한다? 길이에 대한 걸로 바꿀 건데 그때 양변에다가 2R을 곱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에 주어져 있는 외접원의 반지름은 동시에 다 소거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결국에는 뭐야? 길이에 대한 식만 남지 않겠냐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코사인 B라는 친구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우리가 코사인 B는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니? B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AC 코사인 B가 되는 거고 변형식이라는 건 별게 없고 이 코사인만 B만 넘기고 나머지를 갖다가 다 한쪽으로 우리가 몰아 넣은 거죠.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니? B의 제곱에서 A제곱 마이너스 C제곱을 빼서 2AC로 우리가 마이너스 2AC로 나눈 거니까 이 친구를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A제곱 더하기 C제곱에서 B제곱을 뺀 다음에 우리가 2AC로 나눈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코사인 C도 마찬가지로 얘와 동일한 방법을 써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B는 A하고 C에 대한 식으로 구성이 A하고 C 그리고 B에 대한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얘는 A하고 B 한마디로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C에 대한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해낸 게 바로 뭐가 되더라?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관계식이더라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해줄 수 있는 거는 여기에 있는 주어진 식들을 갖다가 조금 끔찍스럽기는 하지만 한쪽으로 다 몰아서 우리가 정리를 한 뒤에 인수분해라는 걸 통해서 A, B, C라는 녀석의 관계를 알아내면 되지 않겠냐 이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뭘 할까요? 이 A를 갖다가 퐁당퐁당 빠뜨릴까요? 그럼 이 A를 퐁당퐁당 빠뜨렸다는 얘기는 여기에 A들을 우리가 어떻게 했다는 얘기야? 죽였다는 얘기가 될 거고요. 양변에 우리가 어떻게 할까? EBC를 곱해버립시다. EBC를 곱하게 되면 여기 EBC가 나온다는 얘기는 2B제곱 C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EBC를 곱했다는 거는 ABC의 제곱이 나오고요. 그거는 EBC를 곱하게 되면 얘네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워지겠죠.
그럼 이 친구가 지워지면서 2BC가 곱해져서 CC만 지워지고, 아니, EC가 지워지고, B를 곱하게 되면은 A제곱 B에다가, 그 다음에 BC제곱에다가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이 나오고요. 더하기 이쪽에도 2BC를 곱하게 되면 C만 곱하면 되니까 A제곱 C에다가 우리가 B제곱 C에다가 빼기 C의 세제곱이 나오지 않겠냐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식들을 갖다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먼저 어떻게 할까요? 여기 BC제곱을 지우고요. 여기를 1BC제곱으로 바꿉시다.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딴 게 없나요? 아니구나. 여기에 얘를 지우고 얘를 1로 바꾸고요. 여기에 얘를 지우고 얘를 우리가 1로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그런 다음에 한쪽으로 다 넘기시면은요. B의 세제곱 하나 들어오시고요. C의 세제곱 하나 이쪽으로 당겨 오시고요. 더하기 B의 C로 묶어주면 여기는 B 더하기 C가 하나가 여기에 있는 그대로 하나가 생기게 될 거고요. 그럼 나머지 지금 여기에 있는 두 개의 친구가 생기는데 이 친구도 우리가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A제곱으로 묶음으로써 B 더하기 C가 이렇게 표현이 되지 않겠냐 이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친구를 이제 뭐 해줘야 되는 거야? 우리가 B 더하기 C가 여기에도 공통인수로 깔려있고 여기에도 공통인수로 깔려있고 여기에도 공통인수로 깔려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을 조금 요령있게 풀면 B 더하기 C 곱하기 얼마는 0인데 B하고 C라는 거는 둘 다 선분의 길이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냥 양변을 B 더하기 C로 나누어줘도 전혀 무관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바로 여기서 B 더하기 C로 얘를 나누게 되면은 이 친구는 B제곱 마이너스 BC에다가 C제곱을 더한 거에다가 우리가 B 더하기 C로 나눴으니까 BC가 한 번 생기고 빼기 A제곱이 생겨서 이 친구가 0이고 지울 거 지워준다면 우리는 빗변의 길이가 얼마인 A인 직각삼각형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삼각형은 우리가 뭐가 되더라? 빗변의 길이가 A인 직각삼각형이 되고요. 그때의 넓이가 4라는 걸 우리는 파악해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나머지는 별거 없어요. 산술기하 평균을 통해 갖고 우리가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의 둘레의 최대 최소를 구해줘야 되는 건데 일단 여러분들 뭐 알 수 있는 거는 이 둘레라는 친구는 A하고요, B하고요, C를 더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뭘 할까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직각삼각형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B하고 C를 곱해갖고 절반을 반띵하면 4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의 제곱이라는 친구는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라는 걸 알고 있을 때 이 친구의 우리가 뭘 구하라는 거야 지금?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요.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정리를 해서 만들어진 정보들이 저렇게 세 가지가 나오더라. 이런 이야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됐지요? 그러면 이제 보자고.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우리가 최소값을 구해줘야 되는 건데 뭘 이야기를 할까? 여기서 동이 왜? 와서 수업 들어. 찍고 있어. 와서 들어. 동이 와서 들어. 그래서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841번 문제를 저기 거시기 뭐 하셔야 되냐면은 기억이 안 나네요. 산술기하 평균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친구의 A를 갖다가 우리가 루트 B제곱 더하기 C제곱에다가 뭘 더한 걸로 보면 돼? B 더하기 우리가 C를 본 걸로 보면 되지 않겠냐. 그러면 이 친구의 최소값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 2루트 BC가 되는 거고 요때 BC의 값은 우리가 8이 되는 거니까는 요때의 최소값은 사실은 B와 C가 동일할 때 얼마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요게 8이니까 4루트 2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선생님 여기도 산술기하 평균 따로 쓰면 안 되나요? 물론 쓸 수 있어요. 따로 쓸 수가 있는데 따로 쓸 때 주의하셔야 될 거는 실제로 우리가 B하고 C라는 친구가 여기서 우리가 산술기하를 썼을 때 등호성립 조건을 적용시켰기 때문에 B와 C의 값이 같을 때 얘의 최소값이 발생합니다. 그럼 이 친구도요. 루트 안에 우리가 이 친구를 계산하시면은 2루트 B의 제곱 C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2BC가 될 때가 되는 거야. 그럼 2BC라는 친구는 16이 되는 거고 이 친구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4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여기에 최소값 4와 4루트 2 두 개를 더하셔갖고 결국에는 답이 4 더하기 4루트 2가 나오는데 이제 항상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거는 이쪽에서 산술기하 평균을 썼을 때 등호 성립 조건이 B와 C가 같다는 사실과 이쪽에서의 산술기하 평균을 썼을 때도 B와 C가 서로 동일하다는 데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두 개의 등호 성립 조건이 동시에 만족함으로 두 개의 우리가 최소값들을 따로따로 구할 수 있는 거지. 여기서는 성립하는데 여기서는 성립이 안 된다? 그런다면 절대로 이렇게 푸시면 안 되겠죠. 그런 주의사항까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가시면 841번 문제 푸는데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들 수고하셨고요. 마지막 대망의 842번 문제를 풀고 우리가 마무리를 짓도록 합시다. 자,
842번 문제로 가보는 거야 이제 우리가. 마지막 문제예요. 자, 얘는 뭐냐면은요, 부피가 같다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그냥 딱 봐도 문제를 사실 구체적으로 읽지 않아도 사실 그래요. 수학 문제라는 게 원래는 굉장히 꼼꼼하게 하나하나 빠짐없이,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여러분들이 느꼈겠지만 뭐 자연수 조건 이런 것들이 부정방정식이라는 거를 의미하는 건데 그런 걸 다 무시를 하고 가버리시면 문제 풀기 굉장히 곤란한 적이 많듯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수학 문제라는 거는 굉장히 꼼꼼하게 풀어야 되고 그 문제 속에 결국에는 다 힌트가 들어있는 건데 유일하게 그러지 않은 부분들이 딱 두 개입니다. 빈칸 추론하는 문제랑요, 이제 여러분들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빈칸 추론 문제 알죠? 문장이 쫙 나오고 중간에 빈칸이 있고 쫙 나오고 중간에 빈칸이 있고 이런 빈칸 추론 문제와 그 다음에 그림에 대한 문제들은요,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꼼꼼하게 읽는 시간에 빨리 주어진 정보들을 체크만 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꼼꼼하게 읽는다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결국에는 두 친구의, 그러니까 원뿔에 들어있는 몰 구하래 이 물의 부피와 결국에는 어디에 들어있는 원기둥을 또 일부러 여러분들 엿먹으라고, 그쵸? 요렇게 우리가 옆으로 누워놨죠, 장구 모양으로. 그래서 여기 들어있는 물의 부피와 여기 들어있는 물의 부피에 같다라는 걸 통해서 그때 뭘 구하라는 거야, 우리가 요 원기둥의 우리가 높이를 구하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럼 부피가 같아요. 그럼 첫 번째, 이 친구의 부피부터 그냥 우리가 구하러 가면 되겠죠. 근데 이 친구가 물이 꽉 차 있는 게 아니죠. 문제를 보니까 여기는 이제 얼마라고 한 거야? 우리가 3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여기의 높이도 얼마라고 한 거야? 우리가 이제 3이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그랬을 때 이 물이 꽉 차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우리가 이 모양에 들어있는, 원뿔의 모양에 들어있는 여기에 있는 물의 높이는 우리가 얼마밖에 되지 않느냐? 1까지밖에 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뭐 진짜로 이 부피를 우리가 원뿔의 부피에서 작은 원뿔의 부피를 빼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닮은 비를 이용해서도 구하셔도 되는데, 첫 번째 이건 제가 구할게요. 그럼 전체 어떻게 되는 거니? 밑넓이 9파이에다가, 그쵸? 우리가 높이 얼마를 곱해? 3을 곱하고 3분의 1을 곱한 게 우리가 가득 차 있을 때의 뭐가 되는 거야? 우리가 뭐가 되는 거다? 부피가 되는 거다 이거죠. 가득 찼을 때의 부피. 그럼 가득 찼을 때의 부피에서 우리는 뭘 해줘야 되는 거야? 요 작은 녀석의 원뿔에 우리가 부피를 빼주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요 친구가 이제 서로 우리가 뭐가 되는 거니? 닮은 비라는 걸 이용하게 된다면 요 친구가 전체 3일 때 3이니까 요 친구가 2일 때는 2가 돼서 요때 밑면의 반지름은 2가 되고요. 그럼 위에 비어있는 부분의 부피는요, 우리가 밑넓이 4파이에다가 높이 얼마를 곱해요? 2를 곱하고 그 다음에 3분의 1을 빼준 거죠. 그럼 이게 비어있는 부분에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쵸? 비어있는 부분에 우리가 뭐가 된더라? 볼륨, 부피가 되더라. 그래서 원래 이 친구의 부피를 구하시면은요, 얘는 9파이가 될 것이고요. 지울 거 지우고요. 그 다음에 얘는 3분의 8파이가 되겠죠. 그러면 이게 9파이라는 거는 3분의 얼마가 되는 거예요? 27파이가 되는 거고, 거기서 3분의 8파이를 빼니까 전체 원래 들어있는 이 물의 부피는 3분의 19파이가 될 수 있지 않겠냐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3분의 19파이라는 게 결국엔 여기에 들어있는 우리가 물통에 들어있는 우리가 물의 부피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물을 갖다가 원기둥에 있는 부피를 구해서 서로 같다는 것만 이용해주면 되는데, 이 문제가 조금 여러분들한테 짜증나게 다가오는 거는 이 원기둥을 갖다가 좀 세워놓으면 되는데, 그쵸? 우리가 얘를 갖다가 어떻게 했어? 그냥 눕혀놨잖아. 그럼 다시 어떻게 하면 되겠어? 세워요. 대신에 우리가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면 되지 않겠니? 그래서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냐? 이 원기둥이 뭐 이렇게 있는 거야. 얘를 다시 세웠어, 보니까. 일어나? 그래서 이렇게 세운 거죠. 그렇게 하고 이때 우리가 여기에 높이 H를 구하라 그랬는데, 물이 이렇게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쏟아가는 게 아니라 이 친구의 물의 우리가 형태가 변하지가 않는 건데, 그럼 걔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일단은 절반은 물이 어떻게 된 거예요?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뭘 했냐면은 여기에 요 점으로부터 우리가 물이 차 있는 것들이 이제 어디였냐면은 두 개의 중심각이 서로 60도의 각도를 요렇게 이루면서 60도의 각도를 이루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물이 차 있다는 거지. 여기까지. 아닌가요? 맞죠? 이거 조금 60도인데 얘가 좀 이렇게 들차 보이지? 뭐, 자, 여기 60도의 각도를 이렇게 이루면서 이렇게 물이 차 있는, 그 결국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부분을 자른 부분의 부피를 구하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할까? 두 개를 쪼개서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이 원기둥에서 우리가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는 이제 얼마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2라고 했으니까는 이쪽에 있는 우리가 절반이 꽉 차 있는 녀석의 부피는 원래 원기둥 부피의 절반이 되니까 밑넓이 4파이에다가, 그치? 높이 H를 곱하면은 이 친구가 결국에는 원기둥의 부피인데, 그 친구의 절반이 결국에는 뭐가 되는 거야? 2H 파이라는 친구가 결국에는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물이 가득 차 있을 때의 우리가 뭐가 되더라? 부피가 되더라.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얘도 이쪽 부분도 이쪽의 넓이에서 우리가 높이만 구해서 그 두 개를 더해주면 되는 건데, 그럼 이쪽에 밑면이라는 건 결국에는 이만큼의 넓이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럼 그걸 갖다가 우리가 원 상태에다가 표현을 해본다면은 여기에 이제 반지름의 길이가 2고 여기도 2인데 여기가 몇 도가 되는 거야? 60도가 되는 요런 정삼각형의 넓이에다가 두 부채꼴의 넓이의 합을 구해주면 되지 않겠냐 이거죠. 맞죠? 초등학교 문제나 다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이 원래 원넓이는 몇 파이야? 4파인데 그 중에 여기에 몇 도가 되는 거니? 전체 180도니까 60도 60도씩 차지를 하고 있으면 이 두 개의 우리가 밑넓이는, 그치?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니? 전체 우리가 원의 넓이 4파이의 3분의 1만큼을 차지하고 있을 거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의 넓이는 4분의 루트 3 a제곱이니까 이 친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루트 3이 되겠지요. 뭐 이거 갖다 이렇게 구하셔도 되겠죠. 얘가 1이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루트 3이니까 결국엔 2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2분의 1 루트 3이 되겠지요. 그래서 결국에는 뭘 해주는 거야? 여기에 전체에다가 우리가 뭘 곱해? 높이 h를 곱한 이만큼의 우리가 부피가 얘의 부피와 서로 어떻다? 동일하다는 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h의 값을 구해주면 되지 않겠냐 이거지요.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h의 값을 구하게 되면은 거기에 순서에 맞게 a, b, ac 값도 구할 수 있으니까 요거 연산은 집에 가서 엄마 아빠랑 손잡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상학함수 마지막 강의 오늘 이제 마무리를 했고요. 상학함수에 이제 여러분들이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쓰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쓰지 않아도 풀릴 수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다양히 많아요. 제가 어저께는 아니죠. 좀 전에 강의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몇 번 831번 같은 문제들 굳이 사인 법칙을 우리가 쓰지 않아도 그냥 여러분들이 배웠던 보조선만을 이용해서 충분히 문제풀이가 가능한 것들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고난이도 문제가 보다 보니까 입체 도형이 나와서 우리 기하하는 친구들이 많이 배웠던 단면화의 기술도 좀 많이 들어가 있던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뭐 아까 얘기했던 꼼수로 푸는 839번 문제까지 여러분들이 어쨌든 너무 또 이제 사인 코사인 법칙을 잘 사용해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는 한데, 여러분들이 그걸 좀 유도리 있게, 그쵸? 굳이 사용하지 않고 푸는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라는 것들을 다루면서 여러분들이 도형을 다루는 방법들이 늘어날 거고,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또 이제 기하나 뭐 미적분하고 큰 관계는 없다고 치더라도 미적분 쪽에서도 장점을 발휘할 수 있겠죠. 오늘따라 잔소리가 길어졌네. 오늘 여기까지 수업